네, 조금 전에 홍익을 씨가 MC 봤었는데 저희가 쌤이 조금 더 재밌게 해보아요. 예. 반갑습니다. 주제도 뭐 재밌을 주제도 겁니다. 재밌게 이렇게. 오늘 주제는 여성 탈모 그리고 뒷부분에 시간이 있으면 남성 모발이식 해주실 거죠. 선생님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제가 저녁 9시까지 기다리는 거 힘든데 저의 탈모 고민을 다 해결해 주세요. 요즘에는 남성들보다도 여성들이 탈모 문제로 더 병원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여성이 머리숱 줄어들면요. 힘들거든요. 저 요즘 막 줄어들고 있어서. 오늘은 제가 쌤 말 방해하면 안 되니까 얌전히 듣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너무 기대된다고 한 건데 비욘디스 얘기했네. 별별 반반님 너무 반갑고요. 오케이. 우정한 두피 좀 살려주세요. 오케이. 오늘은 연세 리엠 피부과. 지난번에 우리 탈모 유튜브에 엄청 많이 보셨던 것 같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세원 선생님, 영등포에서 기업하고 계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처음 한표 쌤 흉을 보시길래 왜 저러시지 했는데 쌤 너무 컨텐츠가 좋아서 저 엄청 만족했어요. 오늘 여성 탈모 모든 걸 해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슬라이드 준비해 오셨죠? 예, 제가 슬라이드를 좀 준비했는데요. 우선 이 여성의 모발이라는 게 사회적인 어떤 소통과 그 매력을 좌우하는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뭐 논문들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성들한테 이렇게 어떤 그 삶의 질을 조사할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하네요, 여성들이. 여성의 모발이 사회적 소통. 여기서 선생님 말하는 어떤 매력의 매개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머리숱이 줄어들면 매력 훅 떨어지는 거네요. 또 근데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요즘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도 뭐 말 잘못하면 혼나는 게 많아가지고. 아니요. 그렇긴 한데, 이제 예전에 보면 이게 좀 단정해 보이려면 머리를 잘 가다듬고 구두를 깨끗한 걸 신으면 옷을 약간 후줄근한 걸 입어도 괜찮다고 하잖아요. 또 이제 나이가 들수록 여성들이 그 머릿결이 어렸을 때처럼 머릿결이 좋고 잘 자라고 풍성한 모발을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부러워들 하시는 것 같아요. 엄청 부러워해요. 제가 오늘 쌤하고 방송하기 전에요. 이 머리띠를 한 10번쯤 다시 고쳐서 했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다른 쌤 오시면 한 번에 훅 하는데 오늘 쌤 오신다고 머리숱 많아 보이려고 몇 번이나 꽂았는데 여기 왜 이렇게 소갈머리가 없어 보이지? 사실 뭐 연세 드시면서 이제 여성들 머리가 줄어드는 게 무슨 질병도 아니고요. 그게 뭐 크게 무슨 컴플렉스를 가질 것도 아닌데 그냥 우리 사회적인 통념상 쌤 여기 너무 조심 안 하셔도 돼요. 컴플렉스가 생기죠. 그거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성 탈모의 종류를 조금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여성형 탈모, 휴지기 탈모, 원형 탈모, 전두부 섬유화 탈모. 이 말이 좀 어렵죠. 약한 신장기 모발증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 설명해 주세요. 저 엄청 관심. 지금 이 사진이 여성형 탈모의 대표적인 사진입니다. 여성형 탈모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일종의 노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약간의 대머리 현상. 가운데 머리가 점점 가늘어지고 숱이 적어지는 현상을 여성형 탈모라고 하고요. 휴지기 탈모라는 현상은 여성들이 이제 다이어트 같은 걸 많이 한다거나 혹은 이제 아이 출산 후에 정말 머리가 줄줄줄줄 빠져나갑니다. 산후 막 한 뭉치씩 빠진다. 그렇죠. 여 박사님도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죠? 게다가 제가 최근에 체중이 한 6, 7kg 빠지니까 굉장히 많이 머리숱이 줄어들어요.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혹은 채식주의자분들도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심한 병 후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휴지기 탈모. 그 다음에 원형 탈모. 원형 탈모는 뭐 이렇게 동그랗게 빠지는 이런 탈모인데요. 이 원형 탈모는 이제 국소적으로 나타나는 일종의 면역계통의 질환이죠,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른 탈모들보다 이 원형 탈모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에서도 커버를 해주는. 보험이 되는 거네요? 이거는 명백히 질환이니까요, 이거는. 예를 들면 여성형 탈모나 휴지기 탈모는 여성이 일생을 살면서 누구나 조금씩 경험하게 되지만 원형 탈모는 질병이니까 치료할 때 보험된다. 이건 좋은 소식이네요. 근데 간혹 이제 이 원형 탈모가 보험이 되는데도 병원에 오면은 탈모 치료가 비쌀 거라고 생각하고 이상한 것들을 하고 막 원형 탈모가 심해져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초기에 빨리 탁 잡아야 되는데 비쌀 거라 생각하고 병원을 안 찾고 다른 효과 없는 것들을 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두피 마사지라든가 이거는 질환이고 면역계통의 질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을 쓰고 치료를 해야 되는 병이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원형 탈모가 있으면 빨리 병원 오셔야죠. 동전처럼 완전히 없어지는 거네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도 생기지만요. 이거 아주 극단적인 경우인데
뭐 모양이 조금 들쭉날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요? 이런 게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네. 처음에 생길 때는 뭐든지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네네. 이게 원형 탈모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국소적으로 머리가 뭉탱이로 빠지니까요. 뭉태기로 빠지면서 네네네. 약간 이게 머리카락이 남아 있어도 약간 하얘지기 시작하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머리카락들이 똑똑 끊어지거든요. 원형 탈모는. 그래서 부러진 머리털이 원형 탈모의 아주 특징적인 소견이거든요. 똑 부러지고 뿌리는 남아 있는데 그렇죠. 밑에 보면은 그루터기처럼 뭐 털이 남아 있어가지고 예. 어떤 분들은 그게 털이 새로 난 줄 아세요. 그럴 것 같아요. 되게 새로 나는 털이 아니고 그게 빠지는 털이에요. 계속 부러진 거. 털들. 네. 보면 되니까 병원에 네. 빨리 가시래. 보통 남편이 속썩이고 스트레스 그렇죠. 받으면은 그렇게 맞습니다. 되잖아요. 원형 탈모가 이제 스트레스가 원형 탈모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예. 이제 사실 그건 과학적으로 아주 검증이 완전히 된 건 아니고요. 아니고요. 예. 왜냐하면 요즘 현대인들 중에 뭐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있나요? 예. 탈모 있는 분이 더 스트레스 많다는 법 없으니까. 아. 근데 어쨌든 그 본인 개체 안에서는 예. 좀 스트레스가 더 많은 상황에서 원형 탈모가 발생 빈도가 좀 증가하는 건 맞거든요. 그럼 내과적으로도 네. 당뇨병 끼가 있는데 네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당뇨가 발병하는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원형 탈모도 그런 끼가 있는데 네네. 컨디션이 안 좋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그렇죠. 생기는 그럴 수가 거구나. 있죠. 원형 탈모 같은 경우에도 왜냐면은 그런 아까 끼가 있다는 말씀이 예. 유전적 소인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근데 우리 너무 둘이서만 네. 바라보는 거 아, 아니에요? 네. 네. 화면을 네. 좀 안 보니까 영태 PD가 엄청 안타까워하네요. 죄송합니다. 저희 너무 둘만 네. 바라보고 있는 화면을 죄송합니다. 바라보시죠. 네네. 네. 다음은 이제 전두부 섬유화 탈모. 말이 좀 어렵죠. 이 전두부 섬유화 탈모는 전두부니까 자, 앞쪽? 네네. 그 다음에 아이고 사진이 하나가 빠졌네요. 아이고. 샘도 실수하시네. 괜찮아요. 쌤 말로 네. 설명하시면 전두부 돼요. 섬유화 탈모는 뭐냐면 주로 이거는 이제 여성들 그 생리가 끝나는 우리가 폐경 이후 여성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예. 아비마 쪽이 좀 넓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그래서 대부분 그냥 이거를 여성형 탈모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 대머리 증상이 나타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실제로 대머리 증상이 아니고요. 예. 이쪽 그 두피 안에 염증이 생기면서 그게 섬유화, 그러니까 딱딱한 흉터 조직처럼 변하는 건데 예. 그게 이제 의사들도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고요. 예. 일반인들은 뭐 거의 그걸 대머리라고 생각하지 이런 특이한 병이라고 생각은 못하죠. 전두부 섬유화 탈모? 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요즘에는 화장품에 의해서 전두부 섬유화 탈모가 선생님 생길 수 병원은요. 있다라고 영등포, 하고요. 네. 영등포 연세 리엔 피부과 영등포 이세원 선생님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 전두부 섬유화 탈모가 생기면 사실 이게 치료가 잘 안 돼요. 그 초기에 뭐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을 쓴다든가 예. 아니면 여러 가지 실험적인 약들을 쓰거든요. 뭐 예. 그 레티노이드라고 하는 비타민 A 계통 약을 쓰기도 하고 예. 뭐 다른 뭐 광선 치료 같은 걸 한다든가 면역억제제를 써본다든가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실험적인 약들이고 실제로 여기에 대한 어떤 뚜렷한 특효약은 없어요. 아직은. 트리트먼트 초이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없습니다. 특효약이 아직까지는. 없는 거구나. 네. 그래도 예를 들어 초기에 스테로이드를 쓴다라든지 치료를 네네네. 왜 우리 그 안면마비 오면 초기에 스테로이드를 확 쓰면 그렇죠. 좋아지는 것처럼 그렇죠. 네네. 이 약을 쓰면 좋아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있습니다. 거죠. 네. 근데 궁금한 건 쌤, 그럼 전두부 섬유화 탈모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네네. 처음에는 여기가 뭐 붉어지나요? 어떻게 돼요? 약간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 붉어지거나 어떤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예. 그런 증상에 동반 없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럼 쌤 저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아니, 전혀 아니십니다. 전혀 없어요. 네, 전혀 그러면 아니십니다. 일단은 젊은 여성보다 조금 이건 나이가 좀 있으신 선생님, 제가 폐경 때 있는 여성들. 저 올해 54시거든요. 아유, 그러세요? 쌤 몇 학번이세요? 9회학번입니다. 저 84학번이거든요. 아, 예, 선배님. 저 한참 선배죠. 네네. 그러니까 폐경 무렵의 여성이 그러니까 네네. 그래도 지금 처음에 무슨 증상이 나타나는지 근데 그 머리가 빠지고 점점 이 헤어선이 뒤로 간다는 거 외에는 다른 특별한 증상은 크게는 없습니다. 전두부 근데 저도 섬유화증은. 이제 나이 드니까 쌤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전두부 섬유화 탈모면 네네. 전체가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넓어지기도 하고요. 옆머리 쪽에서 진행이 되기도 하고요. 예. 주로는 어쨌든 이 앞쪽 라인에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요즘에 이상하게 이 전두부 섬유화 탈모가 예전에 비해서 폐경기 여성들의 그 발생 빈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거의 생각하지 않았던 탈모 증상인데 예.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게 화장품과 연관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 아니에요? 네네. 샴푸?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이요. 그런 얼굴에- 것들이 예. 이쪽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모든 이렇게 정확한 건 없어요. 저도 알고 있는 게 정확하게 다 알지를 못하고 예. 아직까지도 계속 이거 아닌가 의사들도 좀 이렇게 고민하고 연구하는 뭐 그런 분야입니다. 이거는. 그렇구나. 그래도 일단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니까 잘 관찰을 하고 그렇죠.
이마가 갑자기 넓어졌다고 저처럼 이마 좁은 사람이 좋아할 게 아니라 네. 빨리 피부과 쌤한테 그렇죠. 가서 아닌지 뭔지 진단을 해야겠죠, 예, 우선. 그 쌤 가설 중에 네. 남편이 속썩임을 이제야 알았다 이런 건 어때요? 예를 들어 옛날 네. 여성들은 네, 네. 그냥 남편이 성격 이상하면 네. 뭐 남자가 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네. 요즘 드라마나 이런 걸 많이 보다 보니 아, 이 네. 내 남자가 하는 이 행동이 이게 좀 지나치구나 이런 걸 느껴서 스트레스 더 받는 거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요즘 그런 것 같아요. 홍 박사님 잘하셔야겠네요. 저보고 떡볶이 네. 아줌마 닮았대. 떡볶이 아줌마가 뭐예요? 글쎄. 우리 다 모르네. 오케이. 네. 그래도 너무 반가워요. 오늘은 네. 홍해걸 씨가 저보고 선생님 말 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저는 입 꼭 다물고 있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약한 생장기 모발증이라고 이건 사실 이게 흔하지 않은 거여가지고요. 네. 우리말이 없어요. 이건 제가 그냥 만들어 붙인 말이고 그냥 영어로 루즈 아나젠 헤어 신드롬이라고 그냥 하거든요. 예. 근데 요 말은 그냥 제가 만들어 붙였는데 예. 이게 이제 휴지기 탈모증 같은 이것도 역시 머리가 뭉탱이로 빠지기도 하고요. 예. 요거는 조금 어린 친구들이 많아요. 어렸을 때 보면은 머리가 솜털 같은 아이들 있잖아요. 태어났는데 네네. 아기가 네. 그게 이제 6, 7년 동안 머리카락 없는 애기 이런 얘기 그렇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뭐 태어났을 때 당연히 머리 없는 아이가 당연한데 예.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고 뭐 한 중학생 정도가 됐는데도 머리가 너무 약하고 당기면 너무 쉽게 빠지고 너무 가늘고 예. 그런 어.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되게 루즈 아나젠 헤어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예. 이게 성인기까지 연결되는 사람이 아주 드물긴 하지만 있고요. 예. 대개는 이거는 나이 들면서 좀 좋아지거든요. 예. 근데 간혹 성인기까지 이어지는데 예. 뭐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적절히 약물을 뭐 미녹시딜이라든가 예. 아니 모발에 대한 영양제라든가 잘 쓰면은 또 괜찮아지거든요. 아니 그럼 초등학교 아이나 네네. 이런 네네. 아이들도 그 미녹시딜 같은 걸 쓸 수 있죠. 이런 만약에 약한 심각하면. 생장기 네네. 모발증. 근데 쌤 우리 둘이 너무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저기 카메라 보고 잠깐 얘기해야죠.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잠깐 네. 카메라를 봐. 네. 쌤 저 이번에 처음 만났거든요. 네. 10분 전에 처음 만나서 우리 이러면 홍박 남편이 우리 앞을 보고 하죠, 네. 쌤. 네. 그렇구나. 우리 앞을 보고. 그래서 이게 오케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네. 대표적으로 물론 이 외에도 탈모증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예. 여성들한테 우리가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예. 적어도 이 정도 탈모증이 여성들한테 나타나고 이 정도로 우리가 감별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그런 탈모증이거든요. 이것들이. 하나, 오늘 처음 들은 거 2개나 있다. 전두부 섬유화 탈모와 약한 약한 생장기 생장기 모발증. 모발증. 네. 그러면 오케이 쌤 얘기 들으면서 제가 모르는 질문을 팍팍 할게요. 네. 다음 한번 보시면은요. 네. 자, 이제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거는 여성형 탈모, 쉽게 말하면 여성 대머리 증상인데요. 예. 이게 다른 탈모랑 좀 쌤도 이제 다른 막 특징이 대머리라는 있어요. 그런 단어를 이제 잘 쓰시네. 왜냐면- 예전 방송 보니까 네. 왜 여성한테는 여성 탈모인들이 이렇게 하나 편하게 하세요. 아, 예. 괜찮아요. 근데 이게 편의어래니까.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여성형 탈모 하면은 어. 여자한테 생기는 탈모는 다 여성형 탈모. 그게 아니고요. 아까 여러 가지 네네. 5가지 있었으니까. 네네네. 오케이. 그러면 여성들의 대머리로 네네네. 소개하시죠. 일단은 그냥 좀 알아듣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네. 보면은 여성형 탈모, 쉽게 얘기하면 다시 말하면 여성 대머리 증상의 특징은 이건데요. 네. 우리가 원래 머리가 가늘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진행되는 여성형 탈모는 자세히 보면 굵은 모발들 사이에 가는 모발이 많이 섞여 있어요. 다시 말해서 원래 굵었던 머리가 네. 점점 가늘어지는 게 여성형 탈모의 특징이에요. 어. 그러니까 그 되게 이제 탈모, 대머리 하면 머리가 줄줄 빠진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게 아니고요. 점점 가늘어지고 이 가는 머리가 못 견디다 못해 이제 스르륵 빠지는 거거든요. 일단 가늘어진다. 네네. 그게 중요하죠. 쌤 그랬어요. 아침에 드라이 네. 할 때 옛날에는 한 번만 하면 팍 바닥에 썼는데 힘이 없죠, 머리가. 요즘은요 주저앉고. 네. 점점 네네. 이렇게 드라이를 여러 번 해야 되고 저 오늘 이렇게 머리띠 하는데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네. 아세요? 그래서 이 정상 모발하고 비교를 하면 자, 이 굵은 모발들을 비교를 하면요. 사실 이 모발이나 이 탈모인들의 모발이나 정상인의 모발이나 차이는 없어요. 굵은 모발은. 근데 이제 5분에서 나오는 건 똑같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상인들은 모발의 굵기가 일정해요. 근데 이분들은 모발의 굵기가 들쭉날쭉해요. 만약에 모발이 가늘더라도 예. 가는 털이 일정하게 있다 그러면 그건 여성형 탈모증은 아니에요. 그냥 그분은 원래 가는 모발인 아까 거예요. 약한 생장기 모발증인가? 근데 그거는 약간 또 그거는 좀 다른 좀 약간 거고. 병적인 거고 그 정도가 아니어도 머리가 굉장히 좀 가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여성의 탈모는 두피를 봤을 때 굵은 곳과 그렇죠. 가는 게 점점점 좀- 가늘어지는 거니까 원래 굵었던 게 쌤 혹시 가늘어지는 오늘 뭐 거니까요. 이렇게 뭐 본 이런 거 안 갖고 오셨어요? 그거 안 갖고 왔는데. 쌤 왜 준비가 이러세요? 예. 네. 그 보면 두피 비춰보면 네. 저를 진단해 주셔야죠. 다음에 쌤 네, 또 한 번 다음에 한번 나오셔서요.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 머리 네. 감고 왔는데 오케이, 다음에 이거 봐주셔야 한번 근데 쌤, 준비해 보겠습니다, 쌤 그거 제가 아니어도 다음에. 눈으로 네. 보면 몰라요?
조금만 제가 잡아당기시려고요? 아니요, 만져만 보세요. 살짝만 만져보겠습니다. 어머나, 뽑으시면 뽑지 않을 예, 거죠? 절대 뽑지 네네. 않습니다. 네. 조금 진행됐죠? 예, 윗머리가 좀 가느네요. 그래서 제가요, 네. 작년 7월달에 한뼘쌤하고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체중이 6, 7kg이 빠지니까 제가 봐도 지금 여기 가늘어졌어요. 그렇죠. 체중이 빠지면서 또 이렇게 우리가 탈모가 좀 진행될 수도 있고요. 예. 특히 여성형 탈모는 저 남성들보다도 어떤 영양에 대한 그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식사를 잘 하시는지, 뭐, 비타민 같은 걸 잘 드시는지 그런 게 또 중요하거든요. 여성형 탈모에 있어서는. 예. 일단 쌤님 말 끊지 네. 않으면서. 예, 자, 그래서 여성형 탈모 하면은 예.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가운데가 비는 이런 타입을 많이 생각을 하죠. 정수리 위쪽이 비는 이런 타입을 생각을 하는데 여성형 탈모는 이런 타입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옆쪽도 같이 줄어들어요. 여기도요? 네네, 옆머리가. 저는 아직은 옆머리 괜찮은데요. 쌤 여기 비었잖아요. 아닌가? 그런가요? 머리가 짧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도 쌤 네. 여기 쌤 지난번 방송 보니까 네네. 헤어 디자이너를 잘 만났어. 네네, 저도 여기 사실은 여기 탈모가 좀 있어서요. 예. 약이랑 먹고 있습니다. 근데 쌤도 여기 비었는데? 커팅을 잘못했나? 예, 여기는 제가 오늘 왁스를 잘못 바른 것 같은데. 그런 거구나. 예. 여기만 비는 게 아니라 옆머리도. 네네. 여성형 탈모는 옆머리도 같이 좀 진행이 됩니다. 남자들은 옆머리가 이렇게 진행이 잘 안 되거든요. 예. 여성들은 윗머리. 대신에 여성들은 이 앞쪽에 헤어라인은 잘 진행이 안 돼요. 예. 일반적인 이런 타입이고요. 근데 조금 특이한 타입으로는 여성들도 이렇게 남자들처럼 M자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도 간혹은 있어요. 이렇게. 제가 약간 예. 제가 약간 저형이다. 그래서 괜찮으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아니면. 민감해서 그런가? 네. 그렇구나. 지금 잠깐만 네. 질문이 진짜 많은데 초이 PD 질문은 몰아서 받을까요? 몰아서 받도록 네. 할게요. 선생님 먼저 진행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치료가 나왔네요. 이런 여성 탈모를 치료할 때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어요. 네. 치료 방법들이 뭐 대표적인 약은 뭐 이 미녹시딜이라는 성분이죠. 이제 예전에는 이런 솔루션 타입이나 겔 타입만 우리나라에 있었는데요. 솔루션, 그러니까 액체 타입이나 겔 타입만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게 폼 타입이라고 해서 약간 무스 같은 타입이 또 우리나라에 이제 새로 나왔어요. 들어왔어요? 이게 원래 우리나라였고 미국에만 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게인이 있다가 네. 없어졌다가 다시 폼 이렇게 그렇죠. 거품이 있어서 이거 막 이렇게 문질러서 바르면 예전 로게인, 우리나라에 로게인이 잠깐 있었는데 그때도 로게인은 우리나라는 액체였거든요. 근데 이 폼이 이게 그 만드는 우리가 제형의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요. 액상 타입이 편하신 분들은 액상 타입을 그냥 쓰셔도 되는데 액상 타입의 프로필렌 글라이콜이라는 약간 그 방부제가 있는데요. 그게 두피 염증을 조금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아까 형수님 질문 중에서 지일성 피부염이 있는데 미녹시딜 같은 걸 발랐을 때 두피를 자극하지 않느냐고 했는데 그게 프로필렌 글라이콜. 프로필렌 글라이콜 때문에 자극이 된다는 좀 그럴 수 있어요. 방부제. 그럼 로게인은 방부제 없어요? 근데 이 로게인 폼에는 그 프로필렌 글라이콜이 안 들어 있어요. 그리고 베이스가 약간 이 기존 미녹시딜 약간의 그 알코올 성분이 그러니까 들어간 거죠. 알코올 베이스가 있어서 조금 자극이 되는데 폼은 그런 자극이 적어요. 알코올도 없고 프로필렌 글라이콜도 없고. 그러면 미녹시딜이나 또 저기 있잖아요. 그 계통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액체로 되어 있는 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거를요, 뭐 꼭 그거를 무조건 그런 폼만 써야 되는구나. 그건 아니고요. 민감하지 않으면 상관없고, 염증 없으면 폼이 비싸요, 또. 또 뭐든지 돈으로 치러야 되는 거. 폼이 비싸요. 그러니까 괜찮으신 분들은 그냥 솔루션 액체 타입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희 병원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폼 타입을 권해드릴 때도 있고 액체 타입을 권해드릴 때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액체 타입이 바르기가 더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맞아요. 선생님. 액체가 더 편해요. 네. 그러니까 바르기 뭐 편하시고 특별히 두피 염증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액체 타입이 값도 싸거든요, 더. 액체 타입 쓰시고. 제가 계산해 봤더니요. 액체 타입은 한 달에 7, 8천 원이면 되더라고요. 이 폼은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사용 분량이 한 3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그럼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내가 자극이 없고 액체 타입을 써도 머리가 가렵거나 자극이 안 되면 그냥 싼 거 쓰고 쓰셔도 되죠. 효과가 다른 건 없어요. 효과는 같으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민감한 분이면 폼 형태로 쓰면 되네요. 저도
처음에 대부분은 뭐 요즘에는 제가 폼을 처음부터 권해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두피 염증이 좀 있으면. 예.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액체 타입을 보통 그냥 권해드리고 예. 쓰다가 불편하시다 하는 분들은 폼을 권해드리고요. 예.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액체 타입을 그냥 꾸준히 쓰시게 하거든요. 그럼 폼 바르다가 머리가 네. 또 괜찮으면 염증 같은 거 없고 자극 없으면 또 액체 바르다가 경제 상태에 따라 왔다 갔다 뭐 해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되죠. 근데 이제 한번 이제 액체를 바르다가 염증이 좀 있었던 분들은 다음에 액체를 쓰면 바로 또 염증이 생길 확률이 높아요. 그렇구나. 네. 선생님 여기 보면 네. 별별밤밤님 저희 매번 들어오시거든요. 네. 네. 어머니께서 미녹시딜 5% 스프레이형으로 쓰시는데 이래 스프레이니까 네. 액체는 스포이드도 있고 스프레이도 있죠. 스프레이니까 용량을 네. 네. 좀 측정하기가 그게 어려울 이제 것 같아요. 1cc 정도인데 거기 이제 설명서에 보시면은요. 예. 스프레이를 2번 내지 3번 뿌리는 게 한 1cc 정도다. 뭐 이렇게 회사마다 조금 달라요. 그 스프레이 성능에 따라서 설명서에 잘 보시면 써 있을 거예요. 스프레이 몇 번 누르는 게 1cc다 그렇게. 우리 이 액체는 몇 번 누르면 1cc다. 네네. 설명서 한번 잘 보세요. 회사마다 그게 조금 달라가지고요. 예. 분명히 설명서에 써 있을 겁니다. 그게. 보통은 여성은 3%, 남성은 5%인데 선생님 지난번 방송 보니까 여성이어도 저녁에 한 번 쓸 거면 네, 네. 5% 5%. 한 번에 끝난다. 네. 그러니까 스프레이를 이렇게 2번이나 3번 이렇게 용법 보시고 쓰시라는 네. 거니까 그렇게 쓰면 그렇죠. 되네. 그리고 머리카락이 약간 이렇게 그 컬리해요. 약간 그 곱슬머리나 이런 분들은 스프레이를 뿌려도 예. 이게 두피에 묻는 게 중요한데 머리털에 많이 묻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럼 차라리 스포이드로 이렇게 그렇죠. 하거나 선생님 지난번에 간장정지에 제가 거기다가 저기 면봉 해가지고 좀 바르셔도 된다고 바르라고. 그랬죠. 그런 식으로 두피에 직접 접촉하는 게 가장 좋고요. 뭐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이렇게 원래 용량이 2번, 3번이더라도 예. 머리카락에 다 묻으니까 조금 한두 번 더 뿌리셔도 큰 문제 제가 없습니다. 닮았는데요. 스프레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스포이드를 하거나 선생님처럼 그 1cc를 스포이드에 네. 이렇게 꺼낸 다음에 간장 종지에 넣어서 면봉으로 골고루 그렇죠, 바르시면 그렇죠. 되는데 근데 별별밤밤님은 뒤에 보면 어머니가 먹는 약 없이 바르는 약만 써도 될까요? 별별밤밤님은 제가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님이 혹시 제 나이 아닐까요? 네. 폐경 근데 무렵이어서. 그 우리가 이런 그 미녹시딜도 선생님 그렇고요. 여기 클리파스님이 여자 네. 5% 쓰면 안 된다는데 그거 아니죠? 그거 여성도 아닙니다. 5% 써도 네. 되죠? 하루에 저녁에만 할 거면 네. 5% 써도 되죠? 이제 여자 5%를 잘 권장하지 않았던 이유는 5%를 썼을 때 간혹 아주 그 미녹시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성들이 머리에 잔털이 나거나 눈썹이 진해지거나 콧수염 같은 게 나는 경우가 있어요. 박사님 들으세요? 제가 귀찮아가지고요. 3%안 쓰고 5%를 좀 쓰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왜 그렇게 빨리 반응이 있는지 네네네. 안 그래도 눈썹이 시커먼데 여기 시커멓게 네, 보여요.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혹시 눈썹이 네. 별로 없는 분은 오히려 좋을 수도 있는데 눈썹에 바로 발라도 돼요? 그럼요. 눈썹에? 네, 눈썹에도 바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어. 바를 때 좀 조심하셔야죠. 이거 흘러내려서 눈에 들어가면 따가우니까 그럴 예. 땐 진짜 아까 제가 면봉, 말씀드렸듯이 면봉. 면봉으로 바르든가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예. 5% 바른다고 다 수염 나는 게 아니고요. 수염 나는 분들은 아주 드물어요. 그리고 만약에 끊으면 시간이 지나면 또 그렇게 빠지거든요. 근데 끊으면 맞아요. 저도 네네. 끊으니까. 네. 근데 남자분들은 여기 콧수염 없으면 또 그 열심히 발라도 근데 되나요? 남자들은 미녹시딜 효과가 좀 떨어져요. 여성들에 비해서 남자분들 수염 적다가 이렇게 발라도 뭐 미녹시딜이 다른 부위의 털에 이렇게 발랐을 때 남자분들이 예. 막 머리가 난다는 그런 결과는 없어요. 그러면 미녹시딜은 정말 남자보다는 여성들한테 여자한테 조금 더 도움이 훨씬 더 되죠. 효과가 네네. 좋은 거네요. 더 민감하신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그 논문 있는 거예요? 네네. 네. 여성에서- 선생님 주로 그래서 여성에서는 네, 우리가 네. 저 2015년인가요? 유럽에서 유러피언? 유러피언 더마토- 가이드가 예.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미녹시딜이 여성에서는 1번, 그러니까 에비던스가 가장 많고 증거가 많고 예. 가장 효과가 많은 약으로 미녹시딜을 꼽고 있어요. 왜 엘클라닐 이런 것보다 엘클라넬은 한참 아래급이고요. 미녹시딜이 더 나아요? 네네, 훨씬요. 오케이. 클리파파스님이 눈썹 문신하지 말고 바르면 되겠네. 세상에 얼마 전에 제가 누구라가 저희 여직원 중에 제가 엄청 예뻐하는 네네. 여직원이요. 수검정 눈썹을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뭐하니? 했더니 눈썹 문신을 했는데 완전히 제가 네. 헉했잖아. 어머 민경아. 근데 이제 눈썹 같은 잠깐. 데는 눈썹 같은 데는 미녹시딜보다도 사실은 바르기 좋게 이미 연구가 된 거는 라나토프로스트라고 하는 그 눈썹 증모제가 있어요. 눈썹 증모제가 있는데 라나토프로스트라고 예. 하는 눈썹 증모제가 있는데 예. 그거를 바르는 게
실제 연구가 돼 있고 효과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녹시딜보다도 그게 더 효과가 있어요. 눈썹에는. 우리나라에 이거 들어와 있나요? 거기다가 그거는 눈에 대한 자극도 좀 적어요. 훨씬. 나나토프로스트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예, 처방약, 있는데 처방 비급여? 처방인데 비급여일 거예요. 예. 한 달에 얼마나 해요? 이거 근데 제가 그 말씀드리는 지금 이유가 약간씩 비싸요. 이거 아마 조그만 거 한 병에 예. 한 10몇만 원 할 거예요. 한 달 분이요? 근데 그거 가지면은 한 달은 조금 더 쓸 겁니다. 아, 그러면 120만 원씩 1년에 써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 약값이 좀 비싸요. 아, 눈썹 문신 잘했네. 아, 그래도 만약에 정말 하겠다는 분이 있으면 그러니까요. 자극도 적고. 만약에 저기 안에 속눈썹에도 그거 쓸 수가 있거든요. 어머머. 예, 속눈썹 같은데 길고 싶으면 좀 쓰시면 솔직히 속눈썹이 좀 길어집니다. 자극 없어요? 자극이 그러니까 그게 원래 눈의 안약으로 쓰는 녹내장 약이에요. 어머머머. 근데 그 녹내장 약이 네네. 녹내장 환자들이 그걸 썼더니 눈썹이 길어지네. 왜 그럴까? 아니, 그래서 개발된 그러면은 그 약이거든요. 프로페시아처럼 네네. 여러 가지 이렇게 부작용이 그렇죠. 뭐 다시 일종의 다른 원래 우리가 의도했던 효과가 아니라 다른 효과가 약으로 개발이 된 거죠. 어머, 라나토프로스. 근데 약이 비싸요. 열심히 벌어야겠네. 네네. 아, 약이 그래도 비쌉니다. 그래도 근데 저도 거의 처방 안 해본 것 같아요. 약이 비싸가지고. 그래도 쌤 이렇게 속눈썹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것도 미녹시딜처럼 하고 있을 때만 효과가 그렇죠. 있고 시간이 끊으면 지나면 다시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제 그거를 쓰시던 분들이 결국엔 나중에 그냥 속눈썹을 붙이는 걸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기억나요. 많았어요. 하얀 박스에 있어서 네. 하나씩 꺼내가지고 맞습니다. 바르는 그거죠. 네, 맞습니다. 면봉 같이 그 안에 스틱이 들어있죠. 플라스틱 스틱이 들어있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써가지고 하는데 그 네. 영업 성공 못했잖아요. 너무 그렇죠. 비싸가지고. 비싸서. 미안해요. 네. 예. 아, 그거구나. 네. 한참 나왔었는데 그래도 아직도 병원에서 네, 네. 가끔씩 처방하는 근데 거예요. 뭐 저도 거의 처방해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비싸서요. 속눈썹 영양제 얘기 나면 슬라이드 보니까 뒤에 있으니까 네. 일단은 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여성 탈모에 쓰는 게 엘크라넬이라고 이거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엘크라넬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거는 알파 에스트라디올이라고 하는 일종의 여성 호르몬을 조금 변형시켜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거 자체, 그럼 이게 무슨 발랐을 때 여성 호르몬의 효과가 증가돼가지고 이상한 뭐 작용이 나타나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여성 호르몬의 약간 유도체, 약간 바꿔놓은 거여가지고 실제로 이거를 바른다고 해서 여자들 뭐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패치 같은 거 붙이는 것 같은 그런 효과는 전혀 없고요. 모발의 생장기를 조금 길어지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두피에 여자들도 남성 호르몬이 있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그 남성 호르몬이 여성들의 탈모도 조금 증가시킨다는 그런 연구들이 있어요. 네네. 고민이다. 그거를 약간 줄여줄 수 있는 약인데 발라서 하는 약인데 근데 실제 효과는 그렇게 아주 뛰어나지 못해서 우리가 이제 미녹시딜을 바르거나 다른 치료의 보조제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엘크라넬은 저는 좀 써봤거든요. 그러니까 네. 편한 어떠세요? 이유가 요거를 탁 돌려서 그냥 이렇게 뚜껑에서 줄줄줄 잘 나오니까 미녹시딜도 그거 뚜껑 좀 바꿔보세요. 미녹시딜도 이렇게 힘들게 뭐 이거 하지 말고 저것처럼 하면 슉슉슉 하니까 발리더라고요. 네네, 혹시 바르기 미녹시딜 5%랑 엘크라넬 같이 쓰는 건 어때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도 있거든요. 어머, 논문이 또 있어요? 네네, 거기에 대한 이번엔 논문도 유러피안 있습니다. 아니고 뭐 아메리칸? 뭐 우리나라 의사들이 쓴 논문도 있고요. 그래요? 네. 어때요? 같이 쓰면? 네, 두 가지를 같이 썼을 때 네. 조금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그런 결과들이 있는데 네. 또 어떤 연구들에서는 두 가지를 같이 쓰건 미녹시딜만 쓰건 효과가 비슷하다. 근데 또 이런 연구도 근데 있어요. 그 논문 몇 개 네. 없죠? 그러니까 많지가 근데 않아요. 이런 쪽으로 쌤 생각을 해보세요. 작용 기전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작용 기전은 다른데 예. 이 만들어준 우리가 지금 약의 따져서 어떤 죄송해요. 약의 그 효과가 우리가 의도한 대로 예. 만들어진 예상한 작용 기전대로 우리 피부에 적용을 했을 때 그대로 인체에서 나타나느냐 하는 건 좀 다른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여기 엘크라넬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다른 효과가 없으면서 미녹시딜에 대한 효과가 약하거나 그럴 때 좀 보조적으로 쓰는 편이고 아니면은 약간 그 남성 호르몬의 영향이 좀 이분 있겠구나 싶은 분들한테는 쓰는데요. 일반적으로 뭐 다 엘크라넬을 처방하진 않고요. 예, 근데 폐경기 여성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성욕이 너무 떨어지는 여성은 남성 호르몬 패치를 쓰는 경우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걸 해서 혹시 그런 여성 그러니까 그런 건 없어요. 여기에 바르는 게 워낙에 흡수율이나 그런 게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국소적으로만 거기 작용을 하는 거지 이게 전신적으로 어떤 호르몬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하는 약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되는데 그래도 효과 면에서는 이왕이면 미녹시딜이고 귀찮으면 5% 써도 되고 그다음에 제가 또 별별 반반율을 만난 적은 없지만 어머님이 폐경기라고 했으니까 프로페시아 먹는 건 어떨까요? 프로페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남자들은 프로페시아 그러니까 1mg 피나스테라이드를 먹거든요. 거기 효과가 있는데 여자들은 1mg 피나스테라이드는 효과가 없다는 게 이제 정설이에요.
1mm는요? 예, 근데 이제 오히려 남자보다 용량을 늘려서 2.5mg이나 아니면 5mg 프로스카, 실제 전립선 약을 그냥 하나를 먹어버리면 네. 효과가 있다는 논문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그럼 그렇게 먹었을 때 여성들이 뭔가 남자들도 먹었을 때 뭐 성기능 부작용이나 뭐 이런 것들 우려하는데 예. 여자들한테 무슨 부작용이 없을까? 지금까지 뭐 큰 부작용이 발견된 건 없거든요. 프로스카 5ml를 먹어도요. 네네네. 근데 여성에게 프로스카를 처방할 때는 그 병원에서 그 비급여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탈모 때문에 먹으니까. 네네네. 그런데 남성들이 겪는 그런 성과 관련된 부작용은 네, 여성은 그거는 겪지 않는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연구 자체가 이 약을 많이 처방하고 연구하는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사실은 남성 탈모처럼 대규모 연구가 안 돼서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다 아니다라고 딱 단정을 지을 수는 없어요. 예. 근데 지금까지 나온 연구 결과로는 어떤 여성들한테 큰 부작용 없이 예. 쓸 수가 있고 그 뭐 특히 이제 폐경기 이후에 예. 남성 호르몬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는 호르몬이 있을 때는 효과가 있다. 다만 그 효과가 남자들처럼 일정하게 대부분이 효과를 보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먹어봐야 알아요. 그렇죠. 먹어봐야 아는 거죠. 복불복이네요. 네. 그래서 여성 탈모 치료에는 그 저희가 이제 의사들의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 이렇게 보면서 예.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경험상 이런 약들이 효과가 있더라. 예. 이런 치료가 효과가 있더라. 예. 그렇게 처방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치료 경과를 보면서 예. 이제 효과가 적으면 다른 약이나 다른 치료로 이제 스위치를 하면서 조절을 해나가야죠. 결국은 네. 전문가인 피부과 쌤을 찾아가서 해야 되는 거네요. 근데 쌤 저는 물론 오늘 방송에 젊은 분들 많이 오시지만 네. 제가 52.9개월이 된 여성 입장에서 네.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미녹시딜 5%를 쓰다가 네, 네. 좀 자극되고 가려우니까 엘크라닌을 쓰면서 네. 프로페시아가 아닌 프로스카, 프로스카. 그러니까 피나스테라이드 5mg을 비급으로 받아서 쓰면은 도대체 얼마를 써야 되나? 5만 원에다가 그다음 미녹시딜을 한 7,000원 하니까 네. 괜찮죠. 네네. 그 저는 먹을까요 말까요?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쌤 누님이면 뭐라 네. 그럴 거예요? 아니, 그 지금 여박사님 저 정도면 말고 만약에 네. 쌤 누님이다. 그 정도에 따라 다르죠. 탈모의 정도나 모양에 따라 그러면 다르죠. 쌤 그런 거 뭐 이 정도면 프로스카를 먹어라 그런 혹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그 사진 보여드린 예. 폐경기 이후의 여성인데 예. 이 정도의 탈모가 있다. 조금 심각하게 이분 고민이 될 정도다라고 예. 하시면은 약 드시라고 권해드리죠. 그때는. 쌤 그러면은 이 정도 네. 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왜 이렇게 제가 평생 소원이 갈색 머리 해보는 건데요.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염색을 하려니까 이 갈색 머리를 하면 두피가 더 훤히 들여다 그렇죠. 보인다고 네. 헤어 디자이너 분이 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두피 색하고 예. 우리가 똑같은 두피 밀도여도요. 모발의 색에 따라서 예. 약간 머리 조금 탈모인처럼 보이기도 하고 정상적으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보이는 그러니까 백모가 많아서 흰머리가 많으면은요. 두피가 굉장히 휑해 보여요. 근데 그거를 검은색으로 염색을 하시면 머리가 또 굉장히 풍성해 보이거든요. 나이 들면 갈색 머리보다 검은 머리가 낫죠. 그게 더 풍성해 보이죠. 모발이 훨씬 그렇구나. 풍성해 또 보입니다. 염색 얘기까지 그러니까 네. 다시 돌아와서 네.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일단은 미녹시딜이 가장 효과가 좋고 자극이 있으면은 로게인 같은 그 폼으로 되어 있는 그렇죠. 방부제 없는 네네. 걸 쓰고 네. 그다음에 엘클라렌은 보조적으로 쓸지 안 쓸지를 그렇죠. 보고 프로스카는 써보는데 네. 프로스카 이제 한 5만 원, 6만 원 해서 먹잖아요. 네. 네네네. 그러면 생을 한 몇 개월 정도 관찰한 그러니까 다음에 더 드시라고 해요. 이 탈모에 대해서 예. 미녹시딜도 그렇고 이런 약도 그렇고 우리가 이분이 효과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최소 기간이 3개월이고 일반적으로는 6개월 정도를 생각을 해야 돼요. 오랫동안 네. 기다려서 그렇죠. 모발이 이제 치료를 하고 약을 쓴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니고요. 예. 좀 시간이 걸리면요. 우리 모발이 자라는 속도가 있고 예. 또 그게 안에 침투해서 좋아질 때까지 그 나타나는 그 기간이 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모발은 치료가 좀 끈기가 있어야 있으셔야 되는 되죠. 거네요. 네. 지금 이게 의학적으로 맞는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네. 뭐 프로페시아나 이런 것들을 썼을 때 프로스카도 네. 네. 처음에 이제 한 6개월에 걸쳐서 점점 많아지고 8개월까지 쭉 늘어나다가 네. 그 다음에는 그 상태가 유지가 좀 제법 간다면서요. 그렇죠. 얼마나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많이 뭔가 망가졌던 게 예. 약에 의해서 좋아지면은 예. 이제 6개월에서 대개 1년 혹은 길면 한 2년 정도까지도 점점 좋아지는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맥시멈 2년까지도 계속 좋아져요? 그럼요. 8개월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처음에 약을 썼을 때 한 예. 1년 정도 약을 썼을 때 전혀 효과 없던 사람이 약을 유지했더니 한 3년째 정도 되니까 좋아졌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3년째까지요? 네네네. 옛날에는 뭐 8개월 그랬는데 3년까지 쭉 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가 나중에 이제 점점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괄적으로 뭐 몇 개월 먹고 효과 없으면 끊어라 이렇게 참 하기가 힘들어요. 또 경험이 많은 의사한테 가야 그렇죠. 된다고. 뭐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죠. 뭐. 선생님, 저 이런 네. 질문하면 안 되죠. 어떤 선생님, 폐경기 여성을 네. 3년까지 먹여보셨어요? 효과가 없는데 그렇게는 사실 뭐 처방을 해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예. 그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하지만 네. 뭔가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네. 3년까지 먹으면서 쌤한테 주기적으로 가서 보면 되나요? 실제로 효과를 보셔가지고 제가 진료하시는 분 중에는 벌써 한 7, 8년 거의 10년 가까이 약 드시는 분 계시거든요. 여성이신데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물론 저기 그 임신을 해야 되는 여성들은 예. 탈모가 심하다고 해도 임신기 여성들은 이 약은 절대 금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 약이 DHT라는 호르몬이 예. 태아의 성기, 그 남자 성기를 만드는 데 작용을 하거든요. 남자 아이의 그러니까 아들의 성기 기형이 그렇죠. 기형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임신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한테는 절대 처방 안 하고요. 예. 가임기가 이제 지나고 이제 폐경기 가까워지신 분들 혹은 폐경기 이후이신 분들. 그럼 대략 한 45세? 아니면 40세? 근데 이거는 저기 예를 들면 사람마다 나는 다 이제 애기 더 안 틀리니까요. 낳을 거다. 네네. 근데 내가 42살인데 네. 머리카락이 없다. 네. 근데 미녹시딜을 몇 년 해봤는데 효과가 없다. 네네. 그러면은 프로스카라 처방하실 건가요? 안 하실 그거 건가요? 이제 그분 상황을 여쭤봐야죠. 이제 저한테 이제 예를 들어 물어보세요. 결혼을 하셨는지. 결혼을 했어요. 예, 자녀가- 애기는 30대 둘 다 낳았고요. 예. 이제는 낳을 예정 없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출산에 대한 그 예정이 전혀 없고. 이 머리카락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네. 셋째는 안 가지기로 네.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제가 처방을 합니다. 만이나 만 둘이어도 네네. 프로스카로. 네네. 왜냐면 근데 이제 만약에 탈모가 심하지 않은 분들은 처방 안 하죠. 예. 근데 탈모가 정말- 심해서 그것 때문에 컴플렉스가 좀 심하시다 이분이. 예. 근데 아이 낳을 일은 없다. 이제 이미 자녀도 있다. 예. 근데 탈모가 심한데 저 아이 낳을 일 없어요. 근데 여쭤봤는데 아직 자녀가 없다고 하면은 그때는 처방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맞아요. 아,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40대 초반이어도 이미 이제 아이 낳은 데 대한 게 정확하게 자기 의지가 있으면 그렇죠. 가능한 거네요. 네. 어, 근데 이제 이 프로스카나 이 호르몬 계통 약은 예. 누구나 처방하는 거 아니고요. 예. 이거는 아주 드물게 이 약으로 효과를 보는 게 예상되는 분들한테만 선별적으로 처방을 하지 일반적으로 여성 탈모에 처방하는 약 절대 아닙니다. 선생님 저 여기 보시면은요 너무나 다들 유식하셔서 네. 여기서 질문하는 올 저희가 이제 상담을 많이 못 해드리니까 답을 네네. 했어요. 약을 부서진 프로페시아 먹으면은 부작용 생기나 안 생기나 코팅 잘 돼서 안 부서진 거는 괜찮아요? 네, 그 코팅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예. 좀 만진다고 해도 뭐 별 문제가 없거든요. 예, 예. 그리고 사실은 뭐 한두 번 그걸 만진다고 해서 정말 무슨 큰일이 나고 그런 건 아니죠. 예. 이제 반복적으로 대량 노출이 위험한 건데 예. 어쨌든 뭐 우리가 어떻게 노출이 되는지 뭐 알 수 없으니까 예, 가능하면 가능하면 그냥 손대시지 마시라 그렇게 예, 말씀을 예. 드리죠. 예. 그렇구나. 선생님, 저 약간 오늘 여성 탈모기는 하는데 네. 하나만 궁금했어요. 네, 네. 엘크라네를 남자한테는 별로 네. 효과가 없는 네,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홍해골 씨, 제발 제 거 좀 빼앗아서 바르지 마세요. 제가요, 이렇게 바르니까 나도 네. 한번 해보자 그러고 막 바르거든요. 네. 남자한테는 별 효과 없는 거죠. 누가 저기 저한테 남자 선생님도 프로페시아 드시냐고 녹색지대님 말씀하셨네요. 선생님 프로페시아의 아브라트예요. 저는 프로페시아 계통 약을 먹고 있습니다. 저는 프로페시아도 먹어봤고요. 뭐 네. 프로페시아를 흔히 뭐 카피한 뭐 카피약이라고 표현하는 네. 국내에서 제약사에서 생산되는 약도 전 뭐 거의 지금 한 7, 8년 정도 먹은 것 같은데요, 약을. 예.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그 네. 오리지널 프로페시아를 드신다고 솔직히 고백을 하시는 거네요. 그 프로페시아도 먹고 국내 약도 먹고 다 먹어봤어요. 다 먹어봤는데 네. 느낌으로 느낌으로요. 하기야 뭐 술값 네. 아끼면은 네. 오케이. 선생님은 프로페시아 드신대요. 네, 네. 저는 미녹시딜 5% 저 미녹시딜도 발라요. 아, 선생님 봤어요. 네. 지난 방송에 네. 헤어라인 쪽으로. 네네, 미녹시딜 바릅니다. 저. 근데 선생님은 왜 로그인 폼 안 받으세요? 아, 왜 돈이 모자랐어요? 아니 그 뭐 바르든 저는 습관이 미녹시딜을 발라왔고 네. 또 뭐 미녹시딜, 마이녹시딜 바르는 게 습관이 됐고 뭐 특별한 자극도 문제도 없으니까. 없고 맞- 굳이 뭐 바꿀 뭐 그런 필요를 못 느끼니까요. 이 저는. 폼은 사실 이 두피에다가 바르는 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아, 너무 재밌다. 쌤, 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는 가능하면 너무 바라보지 말고요. 네, 네. 앞을 카메라. 바라보고 네. 많이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일단은 그 바르는 약, 쌤 하나만. 네. 젤 타입은 어떤 게 있어요, 젤 타입? 아, 젤 타입도 미녹시딜이 젤 타입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바르는 그 아까 저기 우리 댓글 달아주신 분 보니까 어떤 분들이 미녹시딜을 바르면 흘러내려서 불편하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액체를 예, 바르면.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막기 위해서 예. 겔 타입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겔 타입도 사실은 좀 흘러요.
그래서 그리고 가격이 조금 더 비싸거든요. 그럼 겔 타입에도 아까 얘기했던 프로필 프로필 글라이콜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 있고 알코올도 있고. 네네네. 근데 왜 더 비싸죠? 안 흘러내리니까? 그렇죠. 뭐 제형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제약사에서 개발하는데 노력하셨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네, 인정해드려야죠. 부담을 해야죠. 네. 예, 저는 그리 생각해요. 네. 오케이. 자, 하나, 둘. 오늘은 그리고, 선생님 강의가 좋아서 선생님 강의 많이 듣게. 그리고 그 다음 네. 자르면 안 돼요. 네. 얘기하셔요. 다음에 또 우리가 여성 탈모에 많이 쓰는 게 뭐 판토가, 판시딜, 케라민, 뭐 마이녹실 S 이런 우리가 케라틴 제제, 케라틴, 뭐 메디칼 이스트라고 하는 효모, L시스틴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섞여 있는 이런 일종의 영양제죠, 모발 영양제. 이것들을 또 여성들한테 많이 처방을 하고요. 쌤, 효과 있는 거 맞죠? 저는 유도하면 안 돼. 효과가 있나요? 저는 이 효과에 대해서 저는 확실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임상 경험상은. 네. 근데 이제 연구 논문이라든가 우리가 통계적인 결과를 봤을 때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성들한테 모발이 좀 약하고 가늘고 이런 분들한테 쓰면 효과가 있는데 이제 하나 조금 팁을 이 약값이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얼마나 돼요? 회사마다 좀 옛날 판토가 이게 오리지널 독일 건데 진짜 한 달분이 그때 한 달분이 9만 원, 10만 원 정도 했죠. 네. 지금 아마 미녹시딜이나 이런 판시딜이나 마이녹실 S나 판시딜 같은 경우에는 한 달분이 대략 한 4, 5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요게 보면 설명서에 하루에 3번 드시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보통 환자분들한테 하루에 2번만 드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걸로 조금 더 한 달 조금 넘게 그래서 한 달 반 드시는 거죠. 이유는요? 하루에 2번 드셔도 충분한 것 같아요, 효과가. 3번까지 안 먹어도요? 저는 그냥 제 임상 경험이. 쌤, 임상 경험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탈모 환자분들을 많이 보니까요. 하루에 2번씩, 그리고 이 케라틴 제제들이 약간의 위장 장애가 있어요. 드셨을 때 속이 조금 거북하거나 그런 게 있어가지고 꼭 식사하고 드셔야 되는데 이걸 하루 3번 다 식사하고 이거를 다 3번을 챙겨 드시기가 조금 쉽지 않죠. 아침에 뭐 비타민도 먹고 하니까 그렇죠. 점심 저녁 이렇게 먹으면 그래서 되나요? 보통 점심 저녁, 아침 저녁 이렇게 드시라고 저는 그렇게 안내해드리거든요. 그럼 거기 보면 이제 케라틴이라는 제제가 있고 엘시스테인이 있고 효모, 약용 효모잖아요. 아까 질문 중에서 맥주 효모가 효과가 있는지 그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틀딱겜님 카카오에서 맥주 효모가 탈모에 좋은가요? 괜찮나요? 어떨까요? 판토가가 처음 개발될 때 맥주 효모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맥주 효모뿐 아니라 이게 몇 가지가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맥주 효모, 메디칼 이스트가 맥주 효모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 이스트도 종류가 다른 좋은 효모들이 섞인 믹싱되어 있는 거네요. 그런 효모에다가 아미노산, 뭐 비타민 계통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그 섞인 제제가 효과를 내는 거지. 맥주 효모를 요즘에 그 맥주 효모 파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 드시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맥주 효모도 먹으면 좀 속 안 좋거든요. 그리고 어떤 효과가 확실히 증명된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제품화되어 있는 제품이 있는데 굳이 맥주 효모를 구해서 뭐 드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이거 드시면 되지.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맥주 효모 어쨌든 이렇게 개발된 건 좀 더 농축된 형태로 거기다 또 연구가 이미 다 진행돼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건데 효과 입증도 안 된 거를 뭐 이렇게 소문 듣고 먹는 거는 뭐 굳이 그러실 필요가 있는 거. 오히려 그러면서 치료가 될 기회를 시간이 낭비가 흘러가는 거니까 그냥 약 드시는 게 좋겠는데요, 저는.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저는 오랫동안 영양제 같은 거 환자분들한테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이미 잘 먹고 있는 분이 더 먹는 건 효과가 없지만 다이어트를 하거나 음식을 잘 못 먹는 분들 같은 경우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또 뒷내용인데 준비성 너무 좋아요. 이거 비추는 거 안 갖고 온 거 빼고는 다 마음에 들어요. 요 탈모 치료에 대해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도 있고요. 요즘에 여성 탈모에서는 그 우리가 어떤 치료 효과 근거가 미녹시딜 다음 2번째로 꼽는 게 있어요. 레이저 치료입니다. 저 이거 너무 궁금했어요. 레이저 치료, 우리가 저자극 레이저, 저출력 레이저라고 하는 이 레이저 치료가 레이저 이름이 뭐예요? 여러 가지겠지만 LED가 들어있는데 그 LED 레이저 치료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모든 LED가 다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요. LED의 파장에 따라 좀 다르고 강도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레이저 이름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뭐 예를 들어 얼굴 레이저 이름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지 않은 게요. 여러 회사들에서 레이저가 다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뭐 피부 탄력 주는 거는 물세라나 아니면 뭐 타이탄이나 또 뭐 있죠? 이런 거 있는 것처럼 뭐 있잖아요. 그냥 LED고요. 뭐
회사들마다 다 너무나 다양한 이름으로들 나오니까. 아, 다양한 종류가 여러 네네, 개 있구나. 네네. 그러면 LED로 레이저 치료를 받겠다 그러면 네. 얼마 간격으로 얼마나 받아야 돼요? 보통 병원에서 치료를 할 때는요, 네. LED 치료는 처음에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근데 이 LED도 네. 너무 과도하게 받으면은 원장님은요, 네. 영등포의 연세 리엔 피부과. 왜냐하면 여기 돈도 안 받고 출연료도 안 받고 멀리까지 오셨는데, 그죠? 이세원 선생님, 연세대학교 나오셨고요. 92학번이시고요. 본인도 프로페시아를 먹고 계시대요. 네. 옆머리가 쌤 없다고 자꾸 지적이 오는데 왁스를 잘못 발라서 네. 그러시는 미녹시딜도 거예요. 바르고 있습니다. 네, 미녹시딜도 바르신다고요. 아몰 LED 뭐 이런 말 나오네. 어떻게? 네. 그러면 선생님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얼마나 하면 효과가 좀 있을까요? 이제 그 뭐 연구 논문들이 계속 이제 여기에 대한 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 탈모 같은 경우에도 보통 한 3개월 정도 우리가 보면서 치료 효과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네. 저는요 예전에는 남자들은 좋겠다, 효과 좀 프로페시아 탁 먹으면 되는데 했는데 오히려 여성 탈모는 이 모달리티 여러 가지 방법이 그렇죠. 많네요. 방법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방법이 다양하다는 거는 그만큼 아주 뚜렷한 그 효과가 있는 게 아주 없지만 딱 꼽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쉽게 그래도 얘기하면. 시도는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컴플렉스고 고민이 되시면 그럼요. 시도해봐야죠. 트라이 해봐야죠. 그죠. 어디 저희가. 가서 이렇게 맥주 혐오 네. 먹는 것보다 그럼 비용은 쌤 대략 보통 얼마나 해요? 레이저 한 번 하면 예를 들어 뭐 네. 울세라나 타이탄 또 이런 것들은 예전에는 네네. 굉장히 막 100만 원대 이상 올라가는 아예 그렇지 않아요. 네. LED 치료만 단독으로 하면 근데 이런 뭐 수가라는 게 이게 병원마다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요. 예를 들어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뭐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10만 원 그렇지 않아요. 이게 LED 치료만 단독으로 할 경우에는 뭐 글쎄요, 뭐 한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사이지 않을까요? 정말요? 네네. 어머, 그러면 이게 갱년기 여성들 남편에게 술값 아껴라 하고 하면 되겠다. 2만 원에서 5만 원이면. 네. 그래도 좀 2만 원은 좀 그렇지 않나? 의사 선생님들 고생하시는데 기계값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진료비 같은 게 조금 따로 또 있겠죠. 있으니까. 네. 그럼 5만 원으로 네. 2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로 일주일에 한 번씩 3개월 정도. 네, 그 정도는 해야죠. 갑자기 레이저 얘기하니까 네. 그 메조페시아라고 네. 예를 들어 우리가 아까 그 뭐 판토가나 판시딜 같은 거 먹는 것도 효과가 있지만 요즘은 이제 그걸 먹었을 때 이 두피까지 안 가니까 메조페시아라고 주사로 직접 그렇죠. 이 모근에다가 영양 주사 놔주는 건 효과 네. 어때요? 그 이제 메조페시아라는 용어는 그러니까 예전에 많이 썼었는데요. 예. 요즘에는 메조페시아라는 말을 안 쓰는 게 뭐라고 그 해요? 메조세라피라는 거는 아주 작은 용량의 약을 얇게 피부에만 살짝 찔러놓는 죄송해요. 건데요. 제가 병원 그만둔 지가 오래돼서 네, 조금, 예. 메조테라피. 요즘에는 그냥 모낭주의 주사, 모낭주사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왜냐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인터폴리큘라 뭐 인젝션 세라피 뭐 이런 식으로 길구나. 그냥 모낭주사 네네 할게요. 모낭주사, 네네. 모낭주의 주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한 포인트에 약을 좀 많이 넣는 거예요. 포인트. 근데 그걸 포인트를 잡을 때 어떻게 해요? 꼭 모근에 안 해도 네. 주변에 그 두피에 이제 찌르는 거죠. 모근들 주변 두피에. 그래서 우리가 모낭 주위 주사라고 부르거든요. 정확하게 하기는. 꼭 네. 그 모낭이 아니어도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옛날에 메조테라피하고는 메조테라피는 얇게 여러 군데를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여기는 몇 군데를 딱딱딱 찍어가지고 요 주사를 농도를 많이. 네네. 약의 효과가 직접 이 모근에 그러니까 우리가 약들마다 효과가 다 다르잖아요. 예. 직접 모근에 영향을 주는 그 약을 주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뭐 비타민, 예를 들어 비타민 뭐 계통, 태반? 미네랄 계통, 태반 계통 아니면 혈관 확장제, 뭐 혈관 염증이 확장제. 줄어드는 염증 조절하는 약 그런 것들이 이제 믹스처를 염증 만들죠. 조절하는 야면 스테로이드도 약간 스테로이드도 나올까요? 약간 쓸 수가 있고요. 다른 우리가 염증 조절제도 쓸 수가 있고 그거는 뭐 의사들의 역량에 따라 재량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고요. 혹시 뭐 곰팡이 줄이는 그런 건 없죠? 곰팡이 줄이는 거는 샴푸로 미녹시딜에다가 하면 직접 되고. 하지 않고 그거는 샴푸로 하죠. 하면 되고 네. 여기는 주로 비타민, 미네랄, 혈관 네네. 확장제, 태반 네, 그런 그리고 계통의 약들이죠. 약간의 스테로이드. 요즘에는 DNA 제제 PDRN이라는 약을 좀 쓰기도 하고요. PDRN요? 네. 이건 어떤 건가요? 그 연어의 정소에서 추출한 건데 예. 우리가 DNA를 만드는 그런 물질이죠. DNA의 구성 요소들을 담아놓은 거예요. 근데 예.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어떤 피부의 재생이라든가 실제 상처 치유나 이런 데는 도움이 되는 것들이 논문이 많이 나오거든요. 재생? PDRN에 상처의 재생. 네네. 근데 이제 두피에다가 주사를 했을 때도 모발의 성장을 도와주는 예. 그런 일종의 호르몬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정확히는 호르몬은 아니지만 예. 그런 것들을 좀 증가시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PDRN 네. 같은 경우는 나이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네. 이거는 여성들도 임신이나 이런 거하고 네네 전혀 그런 거랑 크게 상관없고. 관계없이 우리가 두피에다 직접 주사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건데요. 예. 두피에 주사를 하지 않고 이 약들을 다 먹거나
다른데 하면 전신에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러지 말고 여기만 효과 보라고 주사하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네. 그렇구나. 사실은 쌤 이거 메조테라피 네. 모낭 주사가 2000년대 초반에 나왔을 때는 네. 피부과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비판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그때는 잘 몰랐다가 요즘은 이게 상당히 근거가 있게 된 거네요. 네, 이거에 대해서 저런 논문들이 있어요. 뭐 물론 약을 논문들마다 이게 의사들마다 약을 좀 다르게 쓰기 때문에 어떤 약을 썼느냐 다른데 실제 옛날에는 이게 무슨 효과가 있나 그냥 주사를 찔러가지고 왜냐면 우리 두피가 어떤 물리적으로 주사를 찌르는 자극을 받으면은 그거를 재생하려고 만드는 호르몬 같은 게 있는데 그게 그럼 약 안 넣고 증가시켜요. 그냥 저기 주사 바늘로도 쿡쿡쿡 찔러도 조금 효과가 있어요. 있죠. 근데 그렇게 한 군하고 그렇게 한 그룹하고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걸로 우리가 입증해낸 그런 약물을 섞어서 주사를 한 그룹하고 비교를 했더니 그냥 주사만 한 그룹도 아예 안 한 사람보다 좀 좋지만 약물을 직접 주입한 사람이 효과가 훨씬 좋은 거예요. 쌤 혹시 저기 모낭 주사 맞으러 가기까지 돈 비싸면 저기 깨끗한 바늘 소독해서 쿡쿡쿡 찌르 위험하죠? 위험하죠. 집에서 그러면 죄송해요. 그래서 어머 죄송해요. 늘 따라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근데 그 두피가 바늘 찌르는 게 아파요. 알아요. 네, 두피가 이게 상당히 통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이 바늘도 요즘에는 또 뭐 나노니들이라고 해가지고 별로 안 아픈 거? 네, 굉장히 그러니까 내경은 굵지만 바늘의 그 쇠 벽 자체가 너무 얇아가지고 별로 안 아파요. 꼭 한의원에서 침 맞듯이 그 정도 통증. 선생님 그러면 옛날에 그 메조테라피 같은 경우는 이게 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쾅쾅쾅쾅 쐈는데 요즘 모낭 주사는 어떻게 생겼어요? 손으로 놓기도 하고요. 그 옛날 그 총이 모드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쾅쾅쾅쾅도 나가지만 한 번 쭉 들어갔다가 또 떴다가 쭉 그 들어갔다가. 기계도 발달이 됐나요? 기계 예전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거를 모드를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의사들이 나름 이제 조절을 하는 건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럼 여러 곳을 얇게 했었는데 이제는 깊고 강하게 용량도 충분히.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영양 성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도 약간 다르겠네요. 조금 다를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가서 저는 예를 들어 뭐 5만 원어치 해주세요. 8만 원어치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혼나죠, 쌤한테. 그거는 저희 병원마다 포뮬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그분한테 맞게 처방을 하는 거지. 뭐 약의 종류가 물론 어떤 특별한 약을 쓴다 그러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혹은 요즘에 PRP라고 그래가지고 본인의 피에서 추출을 해가지고 혈액을 뽑아서 그 성분을 추출해 주사를 하기도 하거든요. 관절 아니고 두피에도 하나요? PRP의 모발에 대한 PRP 효과는 이미 연구가 많이 됐어요. 많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는 논문들도 많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좀 비용이 더 들 수가 있죠. 그러면 아예 PRP 무지하게 아파요. 두피에 맞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만약에 통증만 참을 수 있으면 이렇게 본인 적혈을 추출한 걸 다른 영양제하고 섞어서 놓기도 해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병원마다 선생님마다 칵테일 노하우네요. 그 비밀이죠. 어떻게 보면 영업 노하우 같은 영업 노하우죠. 어쨌든 쌤한테 막 엄청 제가 막 믿음이 막막 간다. 오케이, 오늘 어흥이걸 씨 저 말 적게 하죠. 오케이. 그래서 자 이제 앞에 이제 말씀드린 약들 외에도 여성분들 여성 탈모 우리 여성들은 남자들보다 조금 불리한 게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시잖아요. 맞아요.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호르몬의 변화도 많으시고 생리를 하는데 근데 생리가 어떻게 보면 생리혈이 피가 나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피가 생리혈이 좀 나가는 영양분이 빠져나가는 게 있고 아무래도 여성들이 요즘 워낙 특히 젊은 여성들 다이어트들을 기본적으로 하시니까 맞아, 잘 안 먹어요. 영양 부족이 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탈모에 그러면 어떤 영양이 도움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연구가 많아요. 어머, 저 쌤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한표 쌤 나오시면은요 영양 필요 없어요. 교가 없어요. 교과서 그런 말 없어요. 나 쌤 너무 좋다. 근데 저희 너무 쳐다보고 막 박수 치고 이러는 거 아닌가? 지금부터 열심히 듣도록 할게요. 저만 맨날 부르짖다가 드디어 머리카락에 탈모에 도움이 되는 모발에 좋은 단백질 성분 나왔다. 땡큐 쌤 해주세요. 그래서 단백질이라고 이제 써놨는데요. 결국은 우리 모발도 이 케라틴도 단백질이거든요. 충분한 단백질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식물성 영양분보다는 동물성 영양분이 더 좋아요. 갑자기 왠 제 방송이 방금 이유미 쌤 왔다 갔네. 오케이, 괜찮아요. 동물성 영양분을 좀 이렇게 그래서 육류 섭취를 좀 권장을 드리고요. 쌤 이 시점에서 제가 쌤한테 이런 질문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육류를 드세요. 그러면 네. 저희 여기는 굉장히 이렇게 아카데믹한 분들이 많거든요. 네. 쌤 긴장하지 마세요. 아, 네. 질문해놓고 쌤 답 못하면 제가 그 네. 동물성 지방, 그러니까 동물성에 들어있는 단백은 완전 단백인데 네. 동물성 그 고기 안에 네. 포화지방이나 뭐 네네. 이런 것들 때문에 네. 혹시 이렇게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네네네. 거 하고 뭐 관련된 호르몬 얘기를 네. 가장 많이 물어보세요. 네. 그래서 그 권장 드릴 때는요. 사실 제가 뭐 그런 영양 성분에 대해서 포화지방, 불포화지방에 대한 그 연관이나 이런 거에서 잘은 모르고요. 네. 단백질을 섭취하는데 저희가 단백질 하면은 요즘에 닭가슴살 많이 드시잖아요. 예. 근데 보통 권장 드리는 거는 닭가슴살 같은 흰 고기보다는 약간 붉은색 고기. 철분도 있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어머머!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더 권장을 드리는데 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지방산에 대한 그런 과다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좀 살코기 위주로 예. 드시도록 그렇게 권장을 드리죠. 예.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 높이지는 않는데 네. 콜레스테롤이 호르몬의 원료가 또 되는 부분이 그렇죠. 있으니까 근데 머리카락 입장에서는 닭고기보다 와 오랜만에 들어보는 소고기 돼지고기다. 네네. 그죠? 뭐 홍두깨살 장점 이런 거 좀 먹으면 그렇죠. 되겠어요. 그리고 네. 거기는 단백질도 들어있고 철분도 들어있고. 철분도 들어있고 두 번째 여기 이런 철분이 거를 있잖아요. 좀 이상한 말로 네. 그렇죠. 네. 일석이조. 좀 일석 죄송해요. 부드럽게 아, 일석이조. 들렸나? 어머. 여 박사님이 일타쌍피라고 하셨는데 일석이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제가 이 갱년기 되니까요. 이 네. 입이 거칠어져가지고 네, 일석이조로. 네네. 네, 그러면 그리고-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자. 오케이. 네. 철분이 또 모발의 생성에 중요한데요. 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분 부족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 철분에 대해서는 예. 조금 그 연구자들마다 다른 얘기를 해요. 예. 우리가 철분의 어떤 양에 따라서 아주 철분이 정말 부족한 사람이 아닌 한에는 예. 철분제를 좀 먹는 게 큰 뭐 도움이 안 된다라고 또 발표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조금 그 사람마다 그 의견 차이가 있긴 있는데 예. 어쨌든 여성들한테 조금의 철분 섭취는 생리를 하는 특히 생리를 하는 저 젊은 여성들한테 좀 도움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거네요. 빈혈이 있거나 네. 철분이 모자라면 철분제 탈모나 이런 게 진행이 되니까 그렇죠. 정상까지는 올려라. 그렇죠. 그렇게 네. 하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좀 기분이 나쁘지만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상 못하는 이유가 네. 정기적인 생리혈 때문에 철분이 아. 부족해서 그렇다는 논문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아 저는 그건 정말 금시초문인데. 아, 그래요? 네. 근데 요즘 여학생들이 싹 잘해요. 네, 어? 여성들이 더 공부 잘하지 않나요 요즘에? 어머, 육회 살게 발란이 고마워요. 제가 네. 말하니까 일타쌍피도 전문 용어처럼 듣는데요.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그럼 단백질, 철분. 철분,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C. 와, 비타민 C도. 네, 비타민 C는 대표적인 항산화제죠. 예. 그래서 우리가 탈모가 진행되는 부분에 어? 그 조직 검사를 해보면 예. 그 부분에 우리가 그 산화 물질이라고 하죠. 예. 노화의 원인이 되는 산화 물질이 더 다른 부위보다 좀 증가가 돼 있어요. 유해산소, 활성산소? 그렇죠. 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낮춰주는 비타민 C가 모발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뭐 이미 이거는 연구 결과로 확실히 밝혀진 거고요. 어머, 함생님 이거 좀 안 네. 보세요? 예, 제가 요 부분만 탁 따서 한변쌤한테 네. 뭐죠? 탁 보내야지. 그리고 비타민 D 아, 관련해서 지금 또 한변쌤 요즘에 후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변쌤 직접 만난 적 있어요? 뵌 적이 있으시죠? 이 방송 본 적 후에 있죠. 안 네. 보실 거죠? 방송 후에도 뵙죠, 제가. 아, 그래요? 예. 오케이, 제가 말 잘해드릴게요. 예. 오케이, 비타민 C 항산화제 네. 도움되고. 그다음 비타민 D 관련해서 요즘 연구가 많은데요. 예. 재밌는 게 비타민 D는 여성형 탈모, 그러니까 약간 여성 대머리 증상뿐 아니라 예. 원형 탈모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문들이 많이 있어요. 비타민 D가 네네. 어머, 제가 비타민 D 진짜 좋아하는데. 그 기전이 뭔지는 사실 아직 잘 몰라요. 근데 이제 통계적으로 비타민 D, 여 박사님도 이제 비타민 전문가시니까. 저 삼천아유 먹는 사람이에요. 비타민 D도 있지만 비타민 D 리셉터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실제로 탈모가 진행되는 분들의 세포의 비타민 D 리셉터의 수치가 기본적으로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비타민 D를 얼마나 먹어야 할지, 비타민 D가 어떻게 작용해서 모발이 나게 하는지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비타민 D가 떨어진 분들이 탈모 환자 중에 좀 많기 때문에 예. 비타민 D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샘은 드세요, 비타민 D? 저는 이제 종합 비타민 먹고 있습니다. 어머, 그럼 제가 비타민 D 하나 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쌤, 미녹시딜도 네. 바르고 프로페시아도 먹는데 제가 도움 드려야지. 쌤은 제 생각에 2,000아유는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3,000아유 먹으니까요. 네. 여기 보면 함 선생님은 동치미 나오느라 바쁘시대요. 육회 상계 발랄님. 그리고 아담 랄랄라님이 저보고요. 본인 칭찬은 귀신같이 보이대요. 당연하죠. 여자가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이쁘다는 칭찬이거든요. 어머,
고마워요. 네. 오케이. 쌤 너무 재밌다. 저 쌤하고만 방송, 어머,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저는 근데 너무. 저는 영광이죠. 근데 저희 네. 너무 계속 네. 바라만 보고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런가요? 왜냐면 꼭 누구랑 이게 뭐 저희 남편도 나오면은 뭐 이뻐하는 네. 분이 계시니까. 오케이. 비타민 D, 네. 비타민 C, 철분. 오랜만에 들어보는 네. 영양제하고 영양성분하고 머리카락이다. 이제 다음에 한 쌤 나오시면요. 쌤보다 더 젊은 이세연 선생님이 도움 된다고 했다고 제가 얘기할 거예요. 예. 오케이? 다음은 뭐냐면은 이제 이런 것들은 여성 탈모 치료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피해야 되는 것들. 나쁜 거. 네, 나쁜 것들. 어. 이게 이제 제가 그냥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고요. 실제로 2012년에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그 여성들을 대상으로 통계적인 조사를 했더니 이런 실제 남성 호르몬, 여성들 중에서 남성 호르몬 수치가 좀 높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혹시 콧수염 많이 나고 이런 사람들? 그렇죠. 얼굴에 잔털이 많으면서 여드름이 많이 나고 또 만약에 다낭성 난소 어머, 전데? 난소 증후군 그게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탈모가 조금 더 잘 생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연구 결과가 저 있네요. 25살 때 난소에 물혹이 한 서너 개 있었고요. 근데 이제 물혹이 있더라도 그게 호르몬을 분비하는 물혹이냐 그냥 단지 물혹만 좀 있느냐에 제가 따라 조금 다르죠. 쌤이 선빈과 쌤보다 예. 낫네요. 네. 우리 서로 바라본다 했더니 별별 네. 반반님이요. 저만 쌤을 바라보네요. 기분 나쁘다. 이제 나 앞에 보고 해야지. 예. 오케이. 그러면 남성 호르몬 수치가 좀 증가된 네. 다낭성 난포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좀 불리한 편이고. 네네. 또 하나는 그다음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한 분들 탈모가 조금 더 많이 진행된다고 나오고요. 재밌는 게 고혈압과 당뇨도 탈모의 악화 요인이 되는데 예. 이거는 서로 이렇게 연관관계가 있어요. 탈모인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고혈압과 당뇨를 일반 탈모가 없는 분들보다 훨씬 많이 갖고 있어요. 예. 또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분들이 또 탈모가 더 잘생기고. 잘생기고. 예, 그러니까 서로 간에 좀 이 대사성 질환하고 연관이 좀 있죠, 탈모하고. 저 어쩐지 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말초 혈관이 좁아지거나 딱딱해지거나 네. 그 조직 끝까지 영양성분이 맞아요. 안 가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것도 우리가 예상하는 기전 중에 하나입니다. 기준 중 맞습니다. 하나인 거죠. 네네. 역시 역시 여박사님. 네. 이제 저 그만 쳐다봐야지. 예. 제가 좀 그렇구나. 그러면 고혈압, 당뇨 분리하고 그 다음에 흡연. 당뇨. 생활 습관 중에 흡연이 제일 안 좋은 걸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예. 근데 재밌는 게 멀티플 메리지. 이걸 우리말로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몰라가지고. 멀티플 메리지? 결혼 여러 번 하신 게 아니, 쌤 동시에 여러 명 아니면 결혼을 여러 번 하는 하신 분들이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연구 결과예요. 그분의 결혼 횟수를 봤더니 결혼을 여러 번 아무래도 결혼하고 이혼하고 하는 과정 중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러시지 않을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같이 사는 남편이 네. 스트레스면요? 그 이혼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런가요? 잠깐만, 지금 스트레스가 멀티플 메리지라는 게 네. 여러 번 결혼을 한 사람이 탈모가 많다. 네. 제 생각에는 이게 이혼이나 새로운 결혼, 재혼 이런 자체가 엄청난 그렇죠. 좀 스트레스가 되시지 않았을까. 스트레스. 그거 말고 다른 예측하는 기준이 있어요? 아니요, 뭐 다른 특별한 기전은 뭐 있는 건 아니고 이거는 그냥 통계적인 조사기 때문에요. 예. 어떤 뭐가 기전을 연구하는 건 선후관계인지 아니고요. 모르는 거죠? 그렇죠. 네. 저는 제 머리카락을 위해서 죽으나 사나 홍해불씨 하고 살아야겠네요. 다음에는 과도한 자외선 노출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적당한 자외선 노출은 좋아요. 적당한 자외선 노출, 우리 비타민 D도 만들어지고 예. 우리 모발이 자외선을 받으면 두피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금 붉어지고 까매지거든요. 정말요? 그러니까 저 백인들 같은 경우에 금발이신 분들도 햇빛 많이 받으면 갈색 머리로 되잖아요. 햇빛 안 받으면 다시 금발로 변하고. 그래요? 네네. 그런 멜라닌 세포에 대한 자극이 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너무 과도한 자외선은 우리 피부에 자외선 많이 받으면 피부 노화가 광노화가 진행되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두피나 모발도 늙어요. 더 많이. 그러니까 과도한 너무 막 선텐 자외선은? 같은 거 하시고 그러지 마시고 점심에 뭐 식사하시고 잠깐 커피 마시면서 뭐 한 10분 정도 산책하고 하시는 거는 저는 아주 권장드리는 거고요. 예.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도 모발이 적은 분이 예. 모자도 안 쓰고 햇빛이 쨍쨍 비치는 여름날에 막 2-3시간씩 밖에 그냥 돌아다니고 하시는 거는 안 되는 조금 거네요. 피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예. 우리 머리카락이 두피를 보호를 해야 되는데 보호를 못 하니까 일광 화상을 두피에 입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예. 탈모가 좀 심한 분들은 꼭 모자 쓰고 다니시는 거 권장드리거든요. 쌤 혹시 네. 두피 자외선 차단제나 머리카락 자외선 차단제 이런 거 좀 있지 않아요? 그 요즘 에센스 중에 두피 에센스 중에 그 모발에 바르면 그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모발에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고 네. 두피 자외선 차단제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에센스 바르면 같이 묻지 않을까요? 다 묻혀져서 네. 어쨌든 모자를 잘 써야겠네요, 그죠? 네. 두피 전용은 그러니까 없고. 적당히 예를 들어 요즘 같은 겨울철 같은데 밖에 다닐 때
뭐 이렇게 가리는 모자를 쓰실 필요 없겠죠. 근데 아주 막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일광화상을 입을 정도의 날이면 모자 좀 쓰시는 게, 탈모인들은 모자 좀 쓰시는 걸 권장을 그렇구나. 홍일걸 씨가 모자 진짜 좋아하는데 제가 왜 맨날 쓰냐 했더니 오케이. 다음으로 다음으로는 이것도 그냥 통계적인 이유인데 높은 수입은 또 뭐예요? 수입이 높은 사람들이 탈모가 많다네요. 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미국 연구 결과니까요. 이게 수입이 높은 사람들이 탈모가 많대요. 뭐 왜 그럴까? 돈 많이 버느라고 더 스트레스. 돈이라는 게 많아도 스트레스, 없어도 스트레스인가 봐요. 많이 버느라고 고생하고 혹시 막 너무 기름지고 이런 거 많이 먹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근데 정말 이렇게 왜 그렇구나. 높은 수입. 이것도 이제 선후관계가 명확하지는 않는데 관찰된 통계가 또 하나는 운동 부족. 이거야 뭐 당연히 우리 모발도 우리 몸의 일부니까요. 몸이 건강해야 모발이 건강한 건 당연한 거겠죠. 그러니까 운동하시고 식사 잘하시고 뭐 영양 섭취 잘하시고 하면 당연히 우리 모발도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좋은 상태 유지하고 치료에도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근데 막 운동을요 막 엄청 많이 하고 과로하는 것도 당연히 그럼 모든 과유불급이죠. 물 좀 드세요. 선생님 이제 드디어 목이 마르기 시작해요. 선생님 젊으니까 목이 자주 안 마르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근데 저 높은 수입은요, 돈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약간 조금 많이 먹고 이런 거하고, 돈 버느라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의미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단지 통계적인 결과이기 때문에요. 그죠? 맞죠? 통계적인 결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여성 탈모 있는 분들도 치료하면 여성 탈모가 사실 남성 탈모보다 조금 쉽지 않은데요. 치료하면 좋아집니다. 조금씩. 그리고 제가 이제 요거 한 가지 여성 탈모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게 이 내용인데요. 그래도 비오틴 얘기 지나갔냐고 아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까 이제 비오틴 말씀 많이 하시는데 비오틴이 비타민이죠. 비타민 B7, 뭐 비타민 H 이렇게 부르는 별명. 비오틴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요즘에 비오틴 제제들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많이 물어보죠. 질문 정말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 비오틴은 정상적으로 우리 장에서 장내 세균이 만들어 주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식사를 하면 이게 비오틴이 뭐 콩 종류라든가 곡물 종류, 뭐 현미, 아니면 뭐 계란 노른자 이런 데 많이 있어요. 근데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시는 분이 비오틴 결핍이 생기는 경우 사실 거의 없어요. 비오틴 결핍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비오틴 결핍이 생기는 경우, 이제 특이하게 비오틴 결핍이 생기는 경우는 계란 흰자, 날계란 흰자를 많이 먹으면 비오틴 결핍이 생긴다고 그래요. 아비딘, 맞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얘기했더니 홍예걸 씨가 저보고 엉터리 정보라고 해서 막 우리 그 검색도 했잖아요. 아비딘 때문에. 아비딘이 그 비오틴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샤브샤브 먹을 때. 근데 그게 아비딘이요. 익히면은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어요. 날계란. 날계란 흰자. 자고는 어쩜 이렇게 그 날계란. 그래서 그거는 아니면은 항생제를 너무 오랫동안 많이 먹어서 장내 정상 세균이 줄어들면 비오틴 생성을 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좋은 세균이 비오틴을 만드는데 좋은 세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유산균 같은 거 먹는 거죠, 우리가. 고마워요. 쌤하고 저하고 뭐 피차 이렇게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데 이 비오틴 결핍이 별로 없고요. 이게 과다할 경우에는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오틴이 좀 그 탈모가 있는 분들 중 특히나 여성 탈모하고 비오틴은 큰 상관이 없고요. 여성 탈모보다는 머리가 잘 부서지는, 우리가 브리틀 헤어라는 게 있거든요. 잘 부서지고 머리카락뿐 아니라 손톱도 잘 부서지고 약간 지루 피부염도 있고 이런 분들은 비오틴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톱도 부러지고 지루성 피부염도 있는 분들, 머리카락 부서지는 분은 비오틴이 도움이 된다. 근데 이제 진짜 그냥 여성 탈모, 쉽게 아까 말씀드린 여성 대머리 증상, 사실 비오틴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비오틴을 꼭 찾아서 드시는 것보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냥 모발 영양제 같은 걸 드시는 게 더 증명된 효과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드시는 거를 더 권장드리고, 오히려 비오틴보다 비타민 C나 이런 항산화제를 드시는 거를 더 권장드리고요. 비타민 D 드시는 거 권장드리고요. 비타민 C, D,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 판시딜 같은 영양제, 케라틴, 아미노산, 약용 효모 이런 게 더 좋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부서지거나 손톱이 부서지거나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분들은 비오틴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쌤 진짜 재밌다. 그리고 난 쌤하고 얘기하면 스트레스가 없어요. 하이필 쌤하고 방송하면요, 뭐 한마디 하면은 전부 자고 의견이 다르거든요. 오늘 하나도 스트레스가 없다. 일단은 쌤 그 준비한 거 이제 그 여성 탈모에 대한 건 여기까지. 그러면 저희가 오늘 질문을 너무 안 받았거든요. 이대로 저희 집에 가면요 욕 먹어요. 그래서 카카오만 바라보고 있었으니까 이쪽은 뭐 이쪽이 뭔지 또 잊어버렸다. 다 있네. 오케이. 튼갈랑 마타르
박출름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눈썹 수치 너무 없어서 눈썹 이식술 알아보고 있는데 수술 효과가 있을까요? 수술 효과 당연히 있죠. 있는데 예. 우리가 그 모발이나 모든 이식 수술은요. 자기가 원래 있었던 자리의 특성을 좀 유지하거든요. 눈썹 이식하면은요, 눈썹이 머리카락처럼 길어져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잘라주셔야 됩니다. 여기가요? 네네. 거기도 하고요. 여기 속눈썹 이식도 해요. 어머, 속눈썹 이식하면 네. 이게 계속 자라요? 네네, 계속 자랍니다. 근데 이제 저도 모발 이식을 하는 의사긴 한데, 저는 이제 눈썹이나 속눈썹 이식은 안 하고요. 요거는 이제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요것만 또 잘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약간 특수한 부위여가지고. 어쨌든 수치 너무 적어서 고민이신 분들은 하시면 효과는 좋습니다. 그럼 또 이게 머리 뒤쪽에서. 그렇죠. 그럼 쌤 네. 요거는 우리 네. 다음에 따로 모발 이식 얘기하면서 자세히 얘기해볼까요? 네. 쌤 안 하셔도. 봐요. 핸섬둥이님이 남자 선생님 남자 쌤 맞는데 이세원 선생님 몇 네, 살인가요? 46입니다. 92학번. 네. 아유, 좀 46, 아유, 청춘이네요. 신뢰 앞에서. 예.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수원중동님이, 우리 제 사랑하는 별별 밤밤님. 블루스카이 에스테이 또면이라도 좋아해요? 별별 밤밤님이 견인성 탈모는 회복이 안 될까요? 아니요. 견인성 탈모 회복이 되죠. 견인성 탈모는 이거야말로 어떤 물리적인 자극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물리적인 자극만 없어지면 회복이 되죠. 다만 물리적인 자극을 반복적으로 너무 심하게 받아가지고 완전히 거기가 흉터 조직처럼 되면 그건 회복이 안 돼요. 근데 그거는 정말 드문 경우고요. 여성들 이제 포니테일 같은 거 많이 하시거나 이렇게 머리 콱 강하게 당겨서 묶는 거. 그런 분들 견인성 탈모 생길 수 있거든요. 핀 너무 강하게 찌르거나 하시는 분들 혹은 가모를 쓰시는 분들 중에 클립 타입의 가모를 머리에다 아주 강하게 묶으신 분들은 그 자리가 가발. 네네. 요즘 또 가모라고 우아하게 표현하시네요. 예. 근데 저는 또 가발이라 해도 의학용으로 받아주시겠죠? 네, 견인성 탈모 생길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자극을 줄여주면 회복이 됩니다. 견인성 탈모는. 오케이. 허당 닥터님은 저분이 홍 박사님 맞아요? 홍해걸 씨? 아니 실컷 설명했는데 왜 또 부를까요? 제가 그래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왜 붉은 살코기가 좋은지 의학적으로 알려줘요. 아까 다 알려드렸잖아요. 붉은 살코기에 있는 아미노산하고 붉은 살코기가 흰 살코기보다 철분이 많아서 도움된다고 얘기했는데 왜 뒤늦게 물어보세요? 남편이 질문만 하면 짜증이 나네요. 죄송해요. 선생님 다 설명하신 거죠? 네네. 이세연 쌤도 넘어가도 된대잖아요. 육회산께 발발발님? 머리카락이 좀 빠지기 시작할 때 짧은 머리가 도움 될까요? 아니요. 이거는 뭐 머리카락 기르시거나 자르시거나 이거는 자기 스타일의 문제지요. 전혀 무슨 뭐 탈모 치료에 도움이 된다거나 혹은 간혹 머리가 길면 무거워서 더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확실해요? 빠질 머리는 빠지죠. 근데 이제 머리가 길면 한 가닥이 빠져도 여러 가닥 빠진 것 같으니까 Sure? 정서적으로는 조금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옛날에 아기들이 태어났는데 아까 뭐라 그러셨죠? 약한 네네. 생장기 뭐. 모발 증후군. 아기가 있으면 네. 언니들이 팍팍 깎여서 그렇죠. 다음에 다시 강하게 나온다는데 아니죠? 예, 그건 처음에 아니에요. 나오는 게 좀 빡빡해 아이들이 그냥 자라니까 굵어지는 거죠. 굳이 뭐 이렇게 잘라준다고 더 잘 자라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우리 유튜브에서 만님이 빗으로 두피를 톡톡톡 터주는 거. 이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빗으로 두피를 톡톡 쳐주는 게 두피에 불필요한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피에 어떤 마사지를 통해서 이게 혈액 흐름을 좋아지게 하는 게 탈모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는 뭐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을 하는데 빗으로 때리지 마시고요. 그냥 손에 이 지문이 있는 부분, 부드러운 부분으로 부드럽게 지그시 눌러주시는 거는 저는 권장드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때리지 마세요. 그럼 두피도 화가 나요. 그러면 부부가 이렇게 사이 안 좋을 때는 두피 마사지를 서로 해주면? 근데 이제 이거를 문지르지 마시고요. 문지르면 안 돼요? 문지르면은 견인성 탈모 생기잖아요. 땡기잖아요. 쌤, 문지른다고 뭐 팍팍,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걸 못해서 어떡하나요? 그냥 지그시 누르면 되는데요. 문지를 필요 있나요? 알았어. 그럼 지그시 누르는 걸로. 저희 제방 해드릴 거예요. 제방이라기보다 유튜브에 올려놓잖아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배소미님이 M자 여성 탈모 시작돼요. 제 말 듣고 제가 쌤 좀 죄송한데 서당교 3년이면 풀 없는다고 제가 이제 미덕시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발랐는데 정말 소량 꾸준히 바르는데 눈이 자꾸 충혈이 되고 눈썹과 인중털이 많아져. 그만 발라야 할까요? 그만 바르셔야 될 것 같은데. 차선책은? 그만 바르셔야 될 것 같고요. 엘크라넬로 바꿀까요? 근데 이제 엘크라넬 효과가 조금 너무 들쭉날쭉해서요. 일단은 눈이 자꾸 충혈되고 그런다는 얘기는 그 미녹시딜이 흘러내리거나 그랬을 때 그 어떤 약기운 알코올 성분에 좀 민감하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젤 형태로 바꿀까요? 그러니까 로게인 폼으로 좀 바꾸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대신에 로게인 폼도 5%예요. 5% 남성용이기 때문에 다른데 눈썹이나 인중털 많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하루에 2번 바르라고 남성들한테 권장을 하고 여성들한테는 노르게이폼 하루에 1번인데 이거를 한 이틀이나 3일에 1번 정도 조금 양을 줄여서 용량을 줄여서 네네. 얼스금? 네. 그리고 헤어라인 쪽이 앞쪽이 좀 많이 빠졌더라도 너무 여기 바르지 마시고 약간 그 라인보다 조금 뒤에까지만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쌤은 설명도 어쩜 이렇게 프랙티컬한가요? 저도 자꾸 여기가 올라가니까 여기 바르는데 좀 뒤로 바르면 눈썹이 덜 나겠네요. 네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수원 중동님, 아까 흰머리 뽑으면 탈모 생길 수 있나요? 아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흰머리 다시 다 납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 번 뽑으면 목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달려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정말 그 탈모, 그 모근이 안 날 정도의 그 모근을 뽑으려면은요, 그거는 엄청난 자극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뽑는 정도로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 너무 안타깝게 드로잉잉님이 원장님 탈모약인 프로페시아를 복용하면 아기를 못 낳는다는 말이 있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아니죠? 네네. 이거는 그 남성들한테 그러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에 탈모 프로페시아를 먹는다고 아이를 못 낳는 건 아니고요. 기형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들지 마시라고 하는 거고요.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주 드물게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 같은 탈모약을 드셨을 때 정자의 운동성이나 정자의 수가 감소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드문 경우고 원래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정자의 운동성이나 정자의 수가 기본적으로도 좀 적었던 분한테 그 증상이 조금 더 심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분한테는 거의 영향 없습니다. 그러면 아빠가 이제 젊은 분들 프로페서 많이 네. 먹잖아요. 네. 프로페서 먹고 있다가 아기를 가져도 네. 그 아이가 아이의 잘못되는 자는 경우는 없고 네. 정자 윤동수만 떨어진다는 네, 거죠. 네. 보통 임신하기 얼마 전에 쌤 끊으라고 하세요? 저 남자들 남자요. 말씀이시죠? 아니 저는 아내가 임신하기 몇 개월 전에 남자가 저는 그냥 드시라고 그러거든요, 계속. 아기 가질 때도요? 네, 그 전혀 문제가 없는 게 정액에서 나오는 프로페시아의 양은 너무 적어요. 그 우리가 쥐에서 네. 너무 적어도 찝찝하잖아요. 쥐에서 그 프로페시아의 어떤 그 프로페시아를 먹어가지고 쥐에서 기형 쥐를 만드는 그 농도가 있어요. 그 농도에 거의 우리 정액에 나오는 거는 몇 천만 분의 1 정도예요. 그래도 한 4주 전에 끊으면 안 돼요? 아니 뭐 괜찮아요. 우려가 되시면 근데 끊으셔도 쌤은 그래도 상관없다. 크게 문제가 없고 근데 다만 전 그 얘기는 해요. 아이를 가지려고 시도를 계속 하는데 아내분이 건강하시고 나이도 젊고 큰 문제가 없는데 아이가 잘 안 생긴다. 그때는 약을 드시는 남성분이 일단 약을 좀 끊어보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난임이 있을 경우에만. 네네.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지금 샴푸. 네. 샴푸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홍익을 씨하고 샴푸 얘기했는데 네. 일단은 머리를 하루에 2번 감아야 될까요? 떡 튀는데 아마 네. 약간 지루성 피부염 네, 네, 두피 네, 있으신가 봐요. 저는 이제 머리 감는 거를 예. 가능하면 너무 많이 감지 말라고 권장을 드려요. 그것도 한평 쌤하고 의견이 다르시다? 아, 그런가요? 괜찮아요. 쌤 네. 의시대로 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두피도 피부 장벽이라는 게 있는데 예. 자극을 많이 주고 뭐 두피 스케일링이라는 거 많이 얘기들 하시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막 문질러주고 각질을 벗겨내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다른 게 진짜로 기름기가 너무 많고 예. 떡지고 간지럽고 그것 때문에 또 염증 생기는 분들 계시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하루에 2번 감아야죠. 그리고 조금 더 그 계면활성제 성분이 강한 걸로 좀 감아야죠. 그런 분들은. 너무 기름이 한 네. 7, 8시간 지나면 막 그렇죠, 나오는 그렇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오히려 그렇게 기름을 덜어주는 게 효과가 있고요. 예. 근데 나는 머리는 가려운데 기름기가 있는 것보다는 피부도 같이 건조하면서 머리도 그런 분들은 대부분 건성습진이 있는 거거든요. 두피에도. 그런 분들이 머리를 시원하게 하고 각질을 제거해 준다고 자주 감으면 아마 오히려 더 심해질 거예요. 가려워요. 네. 폐경 기후에 너무 자주 감으면 네. 맞죠? 그렇죠. 건조성 피부염이 생기니까요. 두피가 생기는 네. 거예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그때 달라요. 그렇죠. 나이에 따라 달라요. 그렇죠. 기름기에 따라 달라요. 뭐 맞습니다. 이런 거죠. 네네. 이렇게 이제 그 상태 보고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 초이 PD가 어느 분 하면 내가 그거 읽을게요. 어느 분? 오케이. 가르마. 우리 줄리아 장님 일찍 물어보셨어요. 이 가르마를 좀 바꿔가면서 하는 게 좋은가? 네네. 계속 했더니 그 부위가 좀 네네. 모발이 그럴 수 없어 있어요. 보인다. 일종의 가르마를 한 스타일을 계속 지속하면은요, 그 부위에 탈모가 진행되는 것도 일종의 견인성 탈모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헤어스타일링을 조금 바꿔서 회복이 된다 그러면,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진짜 여성 탈모가 진행되는 거면 헤어스타일을 바꾼다고 해서 큰 회복은 없고요. 예. 그게 아니라 젊은 여성이
한 스타일만 고집했더니 고개가 좀 휑해 보인다. 그때는 좀 그건 견인 탈모의 일종이네요. 네네. 우리 별별밤밤님 질문하고 같이 답을 해드린 것 같아요. 맞죠? 가르마는 조금 바꿔주는 거 나쁘지 않다. 또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자꾸 누군가를 특정인을 좋아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 열심히 들은 블루스카이님 남편이 우리 블루스카이님은 제가 처음에는 남자분인 줄 알았더니 40대 여성분이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거든요. 남편이 탈모약을 몇 년째 먹고 있는데 여성형 유방 좀 될 수 있다고 그러셨죠. 네. 여성형 유방 될 수 있죠. 이게 아주 민감한 분들은 약을 한 3주 내지 4주 정도만 먹고도 여성형 유방이 시작이 된다는 뭐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보고들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경우는 약을 끊어야죠. 근데 문제는 약을 끊어도 여성형 유방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러니까 대부분은 회복이 되는데 회복이 잘 안 되고 계속 그게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너무 드문 거라서 저도 사실은 거의 여성 유방 되시는 분들 잘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약을 그러면 좀 줄이든가 끊던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예를 들어 블루스카이님 남편분한테 이 모발이 중요하면 블루스카이님만 이해하면은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성형 유방이 생긴다고 그래서 저기에서 그럼 예를 들어 유방이 생겼으니까 여자들처럼 유방암 같은 것도 생기나? 그러니까 약을 먹고 여성형 유방이 생기는데 유방암이 생기고 그런 거에 대한 보고는 없어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그러니까 되는 그 부분은 거고. 아직까지는 안심을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약간 딱 붙는 티셔츠 안 입고 그렇죠. 그냥 아내가 이해를 하면은 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너무 심하면은 약을 끊어야 되는 거 굉장히 드문데 없죠. 우리 블루스카이님 바깥분이 그러시구나. 오케이. 보자. 클린 핫파스 카카오님 미녹시딜 하루에 2cc 이내로 바르라고 하는데 나눠서 여러 번 바르는 거랑 저녁에 한 번 바르는 거랑 어떤 게 저녁에 한 번 2cc 바르면 어떠네요? 그냥 한 번 바를 때는 1cc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 바르라도 그냥 1cc 바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 번 바르니까 2cc, 왜냐면 이게 미녹시딜 용량을 만들어 놓은 게 미녹시딜이 원래 고혈압 약이잖아요. 바르기만 하는데도 약간 이게 혈관 확장이 되면서 두통이 생기거나 혈압이 떨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바를 때 너무 과량 바르는 거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바른다면 1cc 하시는 거. 그 다음에 대답 되셨죠? 카테드랄 카카오에서 카테드렐님이 여성이 피나스테라이드 복용 시 효과를 크게 힘든가요? 피나스테라이드는 1mg이니까 아니 피나스테라이드 5ml든 1ml도 있고 5ml도 있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1ml는 효과가 없다라고 뭐 거의 정설이고요. 2.5 이상? 2.5에서 5ml를 먹으면 효과가 좀 있다. 근데 그거는 모든 여성은 아니고 이제 먹어봐. 효과가 있는 여성이 있고 없는 여성이 있으니까 그거는 뭐 의사의 임상 경험에 따라서 처방 판단을 해야겠죠. 제가 앞부분에 여성이 피나스테라이드 먹으면 어떻게 도움되고 용량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제 방 봐주세요. 그러면 프로스카 5ml짜리 처방받아서 반으로 쪼개고 딸이 안 만지면 되죠. 며느리나. 오케이, 제가 이거 얘기하면 오케이. 그 다음에 녹내장 약인 그 프로스트 제제는 자외선이랑 반응해서 착색되니 밤에만 써야 하나요? 배세현님. 되게 잘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밤에 저녁에 바르시는 거 권장드립니다. 와, 이거 엄청나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 설명을 해주세요. 아까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거기다가 이 녹내장 이제 제가 아까 뭐 비마토플라스트, 라나토플라스트 이런 거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약들이 뭐 착색이 이제 자외선과 반응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약 자체가 조금 아주 드물긴 한데 피부 자극이 좀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피부염에 의해서 약간 눈 주변 착색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너무 따갑거나 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중단하셔야죠. 그래서 요즘에 저런 분들도 있고 각도 비싸고 하니까 처방보다는 그냥 눈썹 붙이시라고 그냥 하는 걸로요? 오케이. 자, 우리 핑구 유튜브님이 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여자는 탈모 유전 안 된다고 배웠는데 맞나요? 아닙니다. 유전적인 소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때 뭐 외삼촌, 외할아버지, 엄마 보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그렇구나. 저희 학교 다닐 때 비해서 과학이나 의학이 많이 발전돼서 유전이 된대요. 지난 시간에 우리 이세연 쌤하고 홍혜글 씨가 한 방송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호구아님 유튜브에서 머리 이식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하기 전이랑 별 차이도 없고 머리만 날린 것 같아. 했던 병원에서 다시 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모발 이식이 수술하고 나면은 경과가 굉장히 좋고요. 하고 나면은 미용적으로 도움이 아주 많이 되는 수술인 건 맞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저 시술이 마찬가지듯이 효과가 없는 분들도 가끔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생착이 잘 안 되고 빠지거나 아니면은 아주 횡한 부분에 이식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머리카락이 기존에 많은 부분에 이식을 할 때는 또 기존의 머리가 다쳐가지고 빠질 수가 있거든요. 아, 욕심내면 안 되네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뭐 무작정 작은 부위에 밀도를 막 빽빽하게 심는 게 다가 아니고요. 그럼 의사 쌤 말 안 그런 걸 듣고 이렇게 조절을 해주세요 해야죠. 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근데 이제 뭐 어떤 경우인지는 이분 같은 경우에 잘 모르겠는데 뭐 글쎄요. 이게 뭐 수술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은 이분의 어떤 갖고 계신 소인 자체가 체질 자체가 조금 생착이 안 되는 건지 이건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겠네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모발이식 전문으로 하는 네. 2명의 피부과 쌤한테 가서 의견을 들은 다음에 결정하라. 아, 네,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쌤이 얘기하기는 네. 좀 저희가 조금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우리 조이 PD가 30분이다. 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쌤, 진짜 쌤 너무 많이 원래는 쌤 오늘 그 여성 탈모하고 남성 모발 이식 하려고 했는데 네. 쌤 너무 말씀 잘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여성 탈모 부분에서 답변 못 드린 것하고 네. 모발 이식을 다음에 저랑 또 하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저야 뭐 좋습니다. 제가 뭐 사심이 있어서 또 하자는 게 아니라 쌤 오늘 진짜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블루스카이님이 말씀은 저 때문에 인기가 좋다 하는데 선배분이에요. 그래서 쌤 다음에 고르실 수 있어요. 홍해걸, 저 네. 아니면 또 엄청 멋진 차종훈 PD님이라고 네. 굉장히 멋진 분이 오셨거든요. 네네. 고르세요. 여박사님이죠, 전. 네. 나중에 또 딴 얘기 하지 마세요. 예. 그러면 쌤 다음에 오셔서 오늘 여성 탈모에서 사실은 제가 뭐 무슨 헬멧 쓰는 거, 레이저 좀 자세한 이야기, 그다음에 샴푸, 뭐 K프록스, 스티프록스, 세비프록스 이런 얘기 하나도 못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별일 반면이 그럼 제가 할게요. 무한방송 오늘 말 안 끊어서 이거 말 안 끊어서 좋으시죠? 그러면 다음에 여성 탈모 연속으로 조금 더 부족한 내용 보충하고 그 다음에 모발 이식 얘기나 그 다음에 너무 신기했어요. 속눈썹 미싱을 하면 막 잘한다니까 저 그거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한데요. 그 얘기 마저 할까요? 네네. 쌤 오늘 너무너무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냥 첫눈에 반했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의학적으로 저희가 탈모가 합이 맞아서 저희 오늘 너무 서로 바라보면서 한 거 아세요? 그죠? 쑥스럽네요. 근데 여기 계신 분이 제가 쌤을 더 많이 바라봤대요. 오늘 우리 연세리앤 피부과 영등포에서 개원하고 계시고요. 연세대학교 졸업하셨고 이세연 선생님 방송 너무 잘해주셨는데 사실은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상담해 주시는 거 쉬운 일은 아니신데 출연료도 없고 우리 대학 교수님은 출연료 드리는데 개원고 쌤은 출연료도 안 드리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쌤 고마워요. 그리고 쌤 엄청 학구적이세요. 그런가요? 헛소리 안 하고요. 뭐 제가 이렇게 아무튼 오늘 이제 마무리하고 빨리 마무리 안 하면 홍혜글 씨한테 또 혼나요. 하여튼 쌤 오늘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다음에 나와서 우리 여성 탈모 또 계속 하여요. 남성 탈모 얘기도 더 하고요. 그럼 우리 또 빠이빠이 할까요? 네. 오늘 많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응?